가수 김범수가 안 있어서.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국회에서 안 보고 싶다. 예. 박시영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이제 며칠 안 남았네. 이제 방송이 이제 오늘 예. 그리고 금요일 그다음에 그리고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그다음에 수요일 날 개표 방송. 수요일 날 개표 방송. 그다음에 많이 이겼을 때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쫑파티. 예. 많이 지거나 이러면은 뭐 없습니다. 그냥 뭐 총선으로 끝나는 걸로. 예. 예. 아 그래요. 예.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많이 접속해 주셔야 돼요. 오늘 저 한 10,000명 넣으면 동접자 10,000명 넣으면은 좀 저기 정말 알토란 같은 정보를 좀 주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10,000명은 넘읍시다 우리 오늘.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광고부터 빨리 하겠습니다. 광고부터. 예. 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금과 수술비를 보장해주는 건강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다음 카페, 네.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금과 수술비 상해 보장까지 월 2만 원대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화재 보장은 물론이고 화재 배상 책임, 12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해서 월 5,800원입니다. 가전제품이 고장 상태로 돌리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고장 수리비까지 드리는 거예요. 월 5,800원. 또한 과거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도 연락 주시면은 만족할 만한 보장과 저렴한 보험료로 안내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실손보험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 모든 보험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016-360-0689, 016-360-0689, 02849-9730, 02849-9730입니다. 연중무휴 밤 9시까지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도 되고요. 자, 정성농장입니다. 네, 요즘 뭐 정성농장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저 면역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저도 때입니다. 저희 매일 아침에 홍삼을 좀 먹습니다. 요즘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딴 홍삼 드시면은 헛드시는 겁니다. 예, 헛드시는 거고 정성농장 홍삼을 드셔야 됩니다. 팟캐스트 방송에서 정말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자,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하는데요.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고 주변 분들께도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 끝. 언제까지 여론조사한 게 공표가 됩니까? 8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까지 조사한 것은 네. 그 뒤에 9일부터 다 인용하는 거는 상관이 없고 네. 9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비공표입니다. 비공표. 공표조사를 할 수가 없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예, 그래서 예. 오늘, 내일 조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여론조사. 아, 그래요. 정당에서도 다 비공표 판세 조사들을 하고요, 일제히. 네네네. 그다음에 언론사들도 오늘 내일 조사를 제일 많이 하죠. 왜냐하면 가장 따끈따끈할 때 그렇지. 공표 예.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에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저 대표님이 그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여쭙는데 그 공표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정말 뭐 여론이 요동칩니까? 약간 칩니다. 근데 아주 많이는 치는 건 아니에요. 대세를 받고 온다든지. 큰 흐름은 잡혔고 어. 그 안에 이제 사실은 뭐 오만한 태도가 보인다든가 어떤 대형 이슈가 있으면 움직이긴 하는데 대형 이슈도 요즘에는 진영 간의 결속이 잘 돼 있어서 대개는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까지 조사되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략 그 선거의 전체 윤곽을 볼 수 있겠다. 큰 윤곽은 나오는데 경합지들은 이제 끝까지 긴장해야죠. 왜냐하면 3에서 5% 경합지가 예. 전국적으로 한 50곳 돼요. 아 그래요? 예,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ARS는 전화면접 조사로 하면 3에서 5% 이내에 네. 접전 지역이 한 30곳, 30곳밖에 안 되지만 대표적으로 광진을 같은 예, 데가 30, 그렇죠. 뭐 예. 그다음 부산 진갑, 김영춘 지역도 마찬가지죠. 예. 되게 그렇지만 사실은
보수 20표 감안해 보면 한 5% 이내의 접전지는 다 경합지라고 봐야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한 4, 50개 된다고 봐야 합니다. 네. 적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판세 분석 들어가도록 하고요. 판세 분석이 끝난 다음에는 오늘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모셔서 예. 암흑의 뒷담화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는 이유는 뭐 예. 부동산 얘기가 주가 아니고 예, 그것도 중요해요. 모 후보가 예. 본인이 뭐 이렇게 과거에 겪어봤는데 네. 본질이 이렇더라. 이 사람은 너무 위험한 사람이다 성향상. 네. 뭐 그 얘기를 좀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지역구가 말이죠. 근데 그게 또 김앵커께서 사시는 지역이잖아요. 제 지역구입니다. 김원만 사시는 지역. 제 지역구 기에 예. 상황이 심각합니다. 네, 청정 교육 도시였는데 네. 여기서 이 사람이 당선이 된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고 예. 근데 여기야말로 정말 딱 붙었습니다. 네, 붙었죠. 딱 붙었어요. 붙은 지역들이 오늘 많습니다. 또 네네. 말씀드려볼게요. 예. 일단 대통령 지지율 먼저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네네. 간단히 뭐 다 아시겠지만 리얼미터 조사에서 53.7 긍정평가, 부정이 43.2가 나왔는데 재밌는 건 이제 수도권 전체적으로 해보면 수도권을 통으로 서울, 경기, 인천을 통으로 해봤을 때 네. 수도권에서 더 벌어져요. 55.1 대 42.0. 네네. 그러니까 한 13% 정도는 긍정평가, 대통령평가 많고요. 실제로 지금 전화조사 해보면 네. 58, 9만 나옵니다. 지금 더 올라서. 예. 오. 전화면접조사에서는 큰 흐름이 잡히면 되게 쏠리는 현상이 좀 더 있는데 정치 저관여층까지 응답을 많이 하는 전화면접조사로는 대통령 지지도 58, 59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에게 도움이 안 될 리가 없을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최근 조사해 보면 블루 컬러가 옛날엔 화이트 컬러가 제일 좋았는데 네네네. 요즘 못지않게 블루 컬러가 좋아요. 오. 노동직이라고 하죠. 예. 블루 컬러에서 이번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54.6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블루칼라 분들은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사실 혜택을 뭐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다만 이 위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이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잘해주길 바라는 그런 어떤 기대 또 염원의 그런 심리도 담겨 있는 지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영향이 지지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선거에? 선거에 총선에? 예, 이번 총선에. 아무래도 또 게다가 국난 상황이니까 네. 대통령이 더 탄탄한 리더십 속에서 이 난국을 수습해 주기를 바라고 네. 여당이 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그런 일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 맞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단 그 야당의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정권 심판론을 세게 걸었는데 네. 정권 심판론이 잘 안 먹힐 수밖에 없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높은데 예. 정권 심판론이 세게 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견제론 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네네. 한쪽에 힘이 쏠리면 안 된다. 네. 새는 좌우 날개로 날듯이 진보가 있으면 보수도 일정 정도 키워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읍소를 해야 하는데 그렇죠. 심판론은 초지일간 나갔거든요. 그렇죠. 지금 와서 견제론은 얘기할 수가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시는데 나라를 망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쪽은. 이 정답은 야당이 해야 될 그런 레토릭은 문 대통령 참 열심히 잘하고 수고가 많은데 그러나 또 야당이 또 자칫 대통령이 독주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돕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네. 문재인은 쫓아내야 될 사람이다. 나라를 망쳤다. 사회주의다. 뭐 이렇게 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 측면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바람이 불지 않는다. 이거고요. 근데 우리- 거기서 이제 말을 바꾸자니 너무 나간 거야 지금. 그렇지, 지금.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렇죠. 거기서 갑자기 후퇴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면 논리를 만들어야 하니까 지금 여론조사 못 믿겠다. 네. 그 다음에 10%는 샤이보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한테 보수층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투표장에 나가달라. 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노년층은 지금 투표 의향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네. 통합당 입장에서 그거는 상당히 고무적일 텐데 네. 어쨌든 이런 정권 심판론이 크게 불지 못하는 상황으로 됐다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의미가 총선의 영향 요인은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네. 일을 잘한다는 이미지가 이 과정이 생긴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 있고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 있다는 건 다 알지만 네. 일을 잘하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하는 분과 인정하지 않은 분들이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전국에서 일을 풀어가는 거 보니까 이 정부가 굉장히 일을 잘하네. 예.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이런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능력 있다라는 이미지를 하나를 확고하게 가진 겁니다. 현 정부가 그런 측면이 굉장히 아픈 대목이죠. 통합당 네. 입장에서는 예, 예.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정권 평가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저기 선거를 치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임기 중에 총선이기 때문에 중간 평가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기에 오래된 전략가 김종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론조사가 어렵지 않냐라고 하지만은 선거 결과로 직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8일이면은 황교안이 이낙연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럼 내가 어려서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선거를 쭉 지켜봤는데 이번 선거 뭐 걱정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따 이제 김종인에 대해서 얘기를 일단 조금 드릴 텐데 네, 통합당이 제1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내가 보기에 선거에서 이긴다. 네. 지금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왜 통합당이 왜 힘들어졌냐? 왜 힘들어졌을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 통합당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유가 아까 대통령 지지 높은 거 그건 인정하고 네네. 일단 예. 코로나 전국 잘 헤쳐나갔다 이거죠. 그건 네네. 인정하자고. 네. 두 번째는 원인이 또 뭐 없나 봤더니 코로나 전국 초기에는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간 층이 누구였냐면 여성층이었어요. 코로나가 막 확산됐을 때 2월 중하순경에 네. 먼저 이탈했던 건 여성층이었습니다. 통합당에서. 아니 민주당에서 정권에서. 네네네. 정권 지지층 중에 예, 가장 예. 먼저 당연히 떨어져 나가죠. 예,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줄곧 여성층이 가장 우호적이었어요. 남성에 비해서. 네네.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예. 이 층이 20대, 30대, 40대 초반 이 여성층이 일부가 떨어져 나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실망도 했고 걱정도 됐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탈을 해서 부동층으로 머물기도 하고 일부는 또 통합당 쪽으로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부분이 확진 흐름이 안정이 되고, 그다음 완치율도 높아지고, 네. 외신에서 호평이 이루어지고, 전반적으로 안도감이 형성이 되면서 그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럼 예. 자, 통합당 입장에서는 김종인을 왜 내세우느냐? 김종인을 통해서 경제 심판론의 그 바람을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얻으려고 했냐면 첫째는 50대. 네. 왜? 60대는 어차피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50대를 얻고 싶은 겁니다. 50대에서 50대라는 건 되게 균형추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60대 딱 그 쏠려 있고 30, 40대 쏠려 있지 않습니까? 30, 40대는 민주당, 60대 이상은 통합당 쪽에 쏠려 있잖아요. 그럼 20대는 투표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50대는 투표 의향도 제일 높은 층 중에 하나인데 이 층은 균형추 역할을 늘 해왔던 층인데 네네. 이 층에서 우위를 점해야 통합당이 이기거든. 50대를 노린 거예요. 첫째는. 네. 두 번째는 여성을 노린 거지. 여성층을 잡아와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 통합당이 못 이겨요. 근데 김종인이 50대 공략이 실패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적어도. 네. 네. 그리고 여성층한테는 안 맞잖아 스타일이. 그러니까 김종인 형이요. 예. 아, 스타일이 안 맞잖아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여성층한테 스타일도 좀 안 맞고 고루하잖아요. 네, 사고 자체가 권위적이고. 예. 여성층은 권위적인 사람 싫어해요. 약간 그렇죠. 소통도 되고 남자도 공감능력이 싫어해요. 남자도 싫어하죠. 예, 사실. 예. 근데 여성이 더 싫어하지. 네, 네. 그래서 이런 측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30, 40대 같은 경우도 김종인이 와서 현 정부만을 때렸지 얘가 네. 이 양반이 보수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는 얘기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보수 진영을 확 바꿔야 하는데 네, 네. 변화해야 하는데 변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 얘기는 이런 방법가 없는 거야. 출창 현 정부 대통령만 공격하고 있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울림이 없지. 그래서 30, 40대도 역시 뭐 저 사람들은 바뀐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50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네네. 지금 김종인 효과라는 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또 게다가 김종인 형이 무슨 온갖 약속을 하고 또 뭐 국가 비전을 얘기해도 저 형 또 다음에 나가겠지. 딴 데로 가겠지. 예. 이런 심리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통령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 지금 보니까 황교안 그 국민들한테 50만 원씩 주자 이런 얘기하니까 뭐 그 사람이 뭘 모르고 한 얘기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뭉개버리대요. 당 대표가 한 공약인데. 황교안은 무시하고 어차피 동네에 떨어질 거라 보고 보수 쪽에 주자가 없으면 다시 한번 자기가 해보려고. 아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노고라 할 줄은 아니 몰랐어요. 그래서 예. 이은재가 당대표 있는 한국경제당 왜 갔겠어요? 거기 경제토론에 김종인이 직접 갔다니까. 이은재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교감도 있지만 원래 친하기도 하지만 네. 그거 왜 갔겠냐고. 그 이제 여차하면 그거 왜냐하면 한국경제당이 2017년에 만들어진 정당이에요. 아, 그래요? 2016년에 오. 이름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때 예. 처음 만들었던 게 어떤 모토로 만들었냐면 반기문을 대통령 만들려고 만든 모임이야 거기가. 아, 그래요? 원래가 한국경제당이. 예. 그러다가 매 이름이 계속 바뀌어 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다음 김종인을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거라니까 거기가. 김종인은 지금 미래통합당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됐는데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여기로 왔잖아. 그 바쁜 와중에 예. 왜 가? 왜 거기를? 이은재를 3% 넘겨서 저기 어쨌든 원내 진입시키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야, 근데 이 당의 그 창당 당시 이름이 친반통일당이에요. 그러니까 반기문 대통령 만들려고 했던 친반통일당. 이게 이제 친김통일당으로 가나 예. 그러면? 그런가? 아무튼 그런 정당이에요. 친반통일당이었어. 그래서 저기 김종인의 노역이라는 게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끝이 없어요. 이분이 여기서 회로가 끝나는 달라. 게 아니야. 예. 이번에 한번 예. 확실하게 대중이 평가를 해줘야 다시는 정치권에 얼씬거리지 않으실 것 지금 같아요. 김종인은 이 총선에서 당면 목표가 뭘까요? 뭐 원래 내걸어놓던 거는 일당을 자기가 만드는 건데 일당이 안 되더라도 네. 뭔가 저기 뭐 시소 게임 정도는 만들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1등하고 2등. 2등하고 뭐 10석 차이 이내 뭐 이 정도는 만들어내야 예. 후위를 도모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 김종인 부분이 그래서 안 통하고 있다. 그 네. 얘기 좀 드렸고요. 예, 예. 오늘 이제 사실은 김대호가 막말을 또 한 번 했어요. 김대호. 어, 네네네. 여기 사회 디자인 연구소 옛날에 소장인데 옛날부터 나는 이 양반 사고 칠 줄 알았어요. 사실 발언할 때 모르지 않으시죠? 네. 그 양반. 뭐 저하고는 친하진 않는데 네. 그 양반이 글 쓰는 거 가끔 보면 네. 굉장히 본인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포지셔닝 해놓고 좀 뭐랄까요 약간 오만한 태도들이 늘 있었는데 이분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예. 30, 40대들은 논리 없고 무지하다 뭐 이 얘기서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어제 그랬을 그랬어요. 거예요. 근데 예. 오늘 또 뭐가 터졌냐면 예. 지역에서 토론회에서 예.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하고 제명이 된 거야. 제명이 됐어요. 제명이 된. 근데 이 불똥이 어디로 튀냐? 예. 유기용한테 튀어. 누구요? 유기홍. 왜냐하면 유기홍. 예. 관악갑이 예. 삼자구도였거든요. 예. 유기용 민주당 후보, 예. 통합당의 김대호, 예. 무소속의 김성식 의원. 오. 이렇게 삼자구도에서 네. 누가 봐도 유기용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손쉽게 네. 싱겁게 승리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보수표가 갈라지니까. 갈라지니까. 아, 근데 저기 김대호하고 김성식하고 해가지고. 근데 김대호를 지지했던 그 표가 상당 부분은 김성식으로 가겠지. 일부는 뭐 기권도 하겠지만. 예예예. 그래서 갑자기 유기용 캠프가 바빠졌어. 그래요. 네. 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야. 유기용 후보한테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관악. 그래요. 네, 관악갑. 뭐 관심 좀 가져주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어, 근데 이제 지금 18분 전에 김대호가 글을 올렸네요. 뭐라고? 노인 폄하는커녕 노인 공경 발언입니다. 이건 악의적인 편집입니다.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아니 그 누구하고 맞서 싸운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예. 당과 또 싸워야지 그러면. 근데 제명되면은 예. 후보직을 잃죠. 잃어요? 예, 잃고. 이미 등록이 됐는데 아, 제명을 시켰으니까 당에서- 없어지는 거지. 당의 추천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없어지는 그냥 뭐 거예요. 무효표가 되는 거지. 무효표가 걔를 되는 거예요? 걔를 찍으면 그래요? 사표가 좀 나오긴 나올 것 같아. 지금 여기서 탈당을 해도 안 되고. 탈당을 어떻게 등록을 해? 등록을 했는데.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기 유기용 후보한테 아무튼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 상황이. 그러면은 김대호가 그 말하자면은 지금 김대호한테 표를 찍으면은 이제 사표가 되는 거예요. 죽은 표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을 코로나 전국을 끝까지 갈 것 같은 느낌이 든 게 지금 확진자 50명 이하로 줄긴 줄었는데 오늘 또 크게 터졌잖아요. 그 강남의 유흥업소 종업원이 네. 확진자로 좀 그 하하. 나왔지 않습니까? 예, 두 예. 명인가 뭐 몇 명. 예, 그다음에 예, 또 예. 연예인 이름까지도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 접촉했던 분 네. 이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게 폭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또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긴장을 지금 늦출 수 있는 아유, 상황이 안 그럼요. 돼요. 그 대통령이 오늘 인천공항 예. 검역 현장도 좀 방문했는데 이런 측면 때문에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정부한테 압도적으로 힘을 좀 몰아줘야 조기 종식을 할 수 있다 코로나 문제를 그렇지. 이 메시지가 상당히 먹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저기 그 재난 안정 자금 관련해서 뭐 현금 살포,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하더니 1인당 50만 원씩 주자. 이거 한 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렇죠. 말이 막 바뀌고 있는데 통합당의 공식 입장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줏대도 없고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그런 배려도 없고 이런 근데 이번에는 진짜 황교안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세력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코로나 수습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아니 것이다. 그걸 떠나서 황교안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지. 네. 나는 고맙더라고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돼서 예. 보편적 복지가 좀 확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니까 황교안이 어쨌든 도발 지금 판이 어려우니까 예. 사실은 수도권에 1, 2인 가구들 결혼 안 했거나 네. 또 아이가 없거나 아직 예. 이런 분들 직장인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사실은 70% 이렇게 끊으면요 네.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실제 왜냐면 1인 가구 생각해보세요. 1인 가구에 실직자들 많죠. 어르신 인구 중에 1인 가구들 꽤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들이 260 몇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그걸 넘는 분들도 직장 생활하는 분들 20, 30대 꽤 있잖아요. 네, 그분들 네. 다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예.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그 경계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또 많거든. 30% 그렇지. 끊으면. 예. 그래서 이제 불만들이 있으니까 황교안이 이제 표를 얻으려고 도발을 한 건데 유승민이 반발하고 김종인이 뭐 수습을 하긴 하는데 네. 통합당의 공식 입장을 딱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진통이 좀 있다. 이런 50만 원이 지금 저기 그 일인당. 미래통합당에 예. 미래통합당이 통일된 의견이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황교안 주장이고 이 황교안 주장이고 저기 김종인은 멍군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대표가 그래도 당대표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지금 바로 받아갖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라 했냐. 원내대표 그럼 바로 회동합시다. 네. 이렇게 나왔고 청와대는 여야 간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으면 검토하겠다. 네. 청와대는 반기는 입장이 솔직한 그렇지. 얘기로 기재부를 멱살 잡고 뭔가 하긴 해야 하는데 네. 야당 쪽에서 저렇게 나와주니까 얼마나 땡큐해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예. 지금 그런 면에 나는 황교안이 고맙더라고 처음으로. 그렇죠. 예. 물꼬를 터줬으니까. 예, 물꼬를 터줬어요. 만약에 저기 더불어민주당 예. 정부 여당이 50만 원씩 다 주자 그러면은 당연히 미래통합당은 반대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뭐 이쪽이 이응을 이쪽이 오를 얘기하면 저쪽 반대로 저쪽은 아주 반사적으로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X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래서 통합당이 내세울 수 있는 묘책은 뭐냐면 첫 번째 프레임 바꾸자. 프레임을 코로나 프레임에서 조국과 윤석열 프레임으로 바꾸자. 이게 최근 한 2, 3일에 딱 보이죠? 2, 네. 3일 동안 예. 조국을 살리려고 윤석열을 끌어당긴다. 막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오늘 또 검찰 수사관이 내부 통신만에 네. 윤석열 사퇴해라. 네. 일침을 가하는 글을 또 올리기도 수원지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 나왔고요. 네. 어쨌든 조국 윤석열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을 좀 하나 삼고 있고 네. N번방 문제 관련해서 김원준 총수가 엊그제 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뭔가 정치 공작이 이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하셨는데 네. N번방 관련해서 그 김상규 씨죠. 피해자. 네. 요 분이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뭔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풀자 했을 때 외면했다. 정의당도 좀 그랬고 이러면서 하루에 하나씩 뭔가 터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거였습니까, 예, 그럼? 그거였는데 뭐 그것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여성층들이 아까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여성층들이 통합당한테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요 부분들을 뭔가 만지작 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견제 심리가 확실히 축소됐어요. 옛날에는 특정 정당이 압승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네네. 약간 균형과 견제를 잡아줘야지. 예. 내가 그 정당은 마음에 안 들지만 예. 한 정당이 독식하는 거는 좀 아니다. 이 정당도 좀 키워줘야지. 네. 이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 조사해 보면 그게 거의 없어 있어. 그 얘기는 네. 동물국회와 실무국회를 다 보면서 네. 야 차라리 저렇게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아무것도 안 될 바에는 한 정당을 몰아줘서 그 정당이 자기 책임하에 네. 제대로 일을 좀 하게끔 만드는 게 훨 낫다. 네. 이 인식이 많이 확산된 거예요. 그게 다행스러운 겁니다, 사실. 네, 지금은 다행스러운데 그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얻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실망도 빠르거든요. 아니, 빠를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국회는 좀 그래야 한다고 봐요. 이게 책임하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잘못되면 심판 받아야지. 그 다음 그렇지. 선거에서 예, 깔끔하게. 예. 그게 맞죠. 예. 그 국회 선진화법도 손 봐야 하는데 보기 위해서라도 압도적 다수가 있어야 국회 선진화법도 손을 볼 수가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180석이 넘어가야. 맞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또 한 현상은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네. 통합당이 정은경 질본 본부장을 네. 띄웁니다. 예. 띄우죠.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국민들의 동참 이것이 코로나 극복의 주된 힘이었다, 원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현 정부를 깎아내리죠. 네. 그 보이죠? 그거는 좀 보입니다. 보입니다. 예. 근데 뭐 정은경 그 본부장님이야 당연히 박수 받아야 하는 거고. 아니 그 양반이 무슨 저 정파적 색깔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전 세계 지도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WHO에서도 내달 세계 보건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기조 발제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네. 누가 봐도 이 부분은 확실히 있는데 저 황교안이 TV 토론에 그런 얘기했어요. 네. 저기 유럽과 미국만 보지 말고 대만 이런 데 봐라. 태국이나 이런 데 확진자 별로 안 걸렸다. 관리 잘했다. 마치 대한민국이 제일 잘한 것처럼 떠드는데 아이고. 그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좁쌀 같네요, 진짜. 뭐 하나라도 인정하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누가 그런 비유를 했는데 누가 했더라 어제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그 뭐 대통령은 형편없는데 정부는 형편없는데 정은경 본부장이 잘하고 의료진이 잘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쪽은 얘기는. 그 얘기죠. 그거는 마치 그 손흥민은 별론데 네. 손흥민의 그 다리가 훌륭한 거고 류현진은 별론데 류현진의 팔이 대단한 거다. 뭐 그런 얘기하고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많이 나왔죠. 그 얘기가. 예. 네, 그래서 통합당이 선거 프레임을 정권 시판론에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까 윤석열 프레임으로 가기도 하고 또 그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최대한 죽이려고 이렇게 노력은 합니다만 잘 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호평이 있고 실제로 잘한다. 그래서 부산도 막 접전 지역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요. 아까 이제 김종인으로서 이 여성과 50대를 흔들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내부 혁신, 보수 혁신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세력은 변하지 않는다. 변화가 없구나라고 하는 실망감이 여전히 사람들한테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 국면의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끝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김대호를 아웃시킨 것도 네. 어찌 보면은 김종인이 나는 그 후보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하여간 우리 원칙과 방향에 맞지 않으면 중간에라도 날린다. 뭐 이런 어떤 그 상징적인 효과를 노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발언만 보면 옛날에 정동영의 노인표만 있었잖아요. 네. 투표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예. 이것보다 더 센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야, 이건 뭐 나이 들면 다 장애인 된다. 네. 이게 더 센 거잖아요, 사실. 예. 만약 이 발언이 김대우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실제로 맞다고 치면 맞으니까 아마 한국당에서 통합당에서 저렇게 나온 거 아닐까요? 네. 제명 조치를 예. 저게 맞다고 친다면 이건 더 심한 얘기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저 어르신들 표에도 약간 영향 줄 수 있어요. 특히 60대. 네. 60대 어르신들은 일방적이지 않거든요. 통합당 우위가. 예. 민주당도 제법 있거든요. 네, 그 네. 층에서는 60대에서는 예.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네. 7, 8일 날 여론조사가 이제 홍수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아마 오늘도 여론조사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여기 시청자분들도. 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9일부터는 비공표 조사만 되고 공표용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언론사나 각 정당 이런 데서
7, 8일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다 네. 얘기를 드리고요. 예. 판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워낙 여론조사 많이 쏟아지니까 그렇죠. 도대체 모르겠다. 아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나경원이 이기는 조사도 나오고 네, 네. 오늘은 또 그 뒤집힌 조사가 나왔고. 이따 또 말씀 구체적인 건 드려봐야겠지만 네. 일단 추이를 보는데 추이에 있어서 두 가지를 유념해서 봐야 돼. 네. ARS를 중심으로 하는 조사는 ARS끼리 보고요. 첫째. 네. 전화 면접 조사를 중심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로 보되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보고요. 첫째. 두 번째는 유선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돼요. 유선의 비중.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선 80%, 유선 20%, 네. 뭐 무선 90%, 유선 10%. 이게 이제 도시권과 농촌권이 좀 다르긴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수도권 같이 도시권 같은 경우는 대개 무선을 80% 이상 섞습니다. 네. 실제로. 예. 그게 이제 통용화된 어떤 지금의 방식에 물론 학계에서 정밀하게 검증은 안 됐습니다만 대개 과거의 선례로 봤을 때 무선 80% 이상은 섞어야 적중률이 좀 더 높더라라는 어떤 경험치에서 네. 나온 결과인데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막 유선을 도시권인데도 막 30% 섞었다? 그럼 당연히 보수 쪽에 유리하게 나오죠. 그렇게 됩니다. 네. 집전화는 보수 쪽에 상당히 유리하게 나옵니다. 그 조사가 이제 CBS 국민일보 국민일보. 조원 CNI. 예. 이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유무선 비중과 네. 조사를 ARS로 했는지 전화 면접 조사를 했는지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했던 것만 추이를 보시는 게 좋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추이 네. 분석하실 때. 예. 그 다음에 3, 40%의 ARS의 유선 비중이 왜 나왔냐. 저는 이건 보수의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럼 그 조사는 30% 유선으로 조사한 것은 뭔가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오, 그래요? 예, 왜냐하면 CBS 국민일보 쪽에서 그렇게 했는데 또 일부 어떤 조사는 네. 강동 같은 경우는 그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유선을 거의 45%를 섞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등장했을까? 아, 그러면 그 CBS 국민일보가 ARS 아니 그 저기 유선을 많이 섞읍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아니 그거는 제가 그 전에 CBS 국민일보가 과거에 유선을 얼마나 섞었는지 아직 거기까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못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도농복합 지역 같은 경우는 30% 하는 게 맞아요. 농촌 지역이라든가 네.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그게 적중률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고집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가 대체적으로는 민주당 쪽이 상당히 우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뭔가 반전에 예. 필요성이 있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 약간 부합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반전을 할 수 있는 뭔가 여론조사가 필요했는데 네. 적재적소에 이게 공급이 된 거예요. 조사 결과가. 네. 근데 뜯어보니 유선이 30%야. 예. 30에서 35%를 섞었더라고요. 예.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게. 예. 그래서 저는 약간의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좀 아니 느껴졌고요. 뭐 굳이 이렇게 유선으로 할 이유가 있었나? 아니 너무 아니 우리 어르신들도 저기다 휴대전화 쓰잖아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너무 지면 예. 에이 해봤자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투표 포기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예. 보수층들한테 해볼 수 있다. 우리가 어. 이 뭔가 시그널을 주고 싶은 게 아니었나. 그 조원 CNI는 도대체 누가 하는 여론조사? 아니 뭐 회사예요? 사장도 알고 다 압니다만 다 알아요? 조사회사를 뭐 이렇다 저렇다 하여튼 얘기하기는 그분들이 좀 특정한 그렇고요. 정치적 성향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에 뭐 안철수 쪽이나 손학규 쪽 뭐 이런 조사들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적절치는 않죠. 아니 그럼 예.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갖고 누가 설계한 근데 거예요? 그거는 조사회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유선을 몇 프로 섞냐 이거는 발주하는 기관이 결정하는 거지 조사회사. CBS하고 국민일보가 당연하죠. CBS 국민일보가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그건. CBS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다면 그거는 관례대로 했었기 때문에 욕먹을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관성 있게 했다면. 근데 과거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번 기회에 유선을 30% 섞었다. 이거는 조금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네, 못했다 예, 말씀드리고요. 예. 사전 투표가 이제 있는데 네. 금토일 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전 투표가 선관위 조사로 보면 한 26.7% 정도가 사전 투표 하겠다. 본 네. 투표 대비해서. 예. 지난번 얘기했듯이 사전 투표 의향률을 물어보면 민주당 지지층들은 거의 30% 나옵니다. 60% 중반은 본 투표 때 하겠다. 네. 35% 정도는
그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거고 통합당 쪽의 지지층은 정반대예요. 사전 투표 하겠다는 건 한 15에 17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다 본투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 때 30, 40대가 발박을 해요. 네. 이번 선거 해보나 말아요. 예. 이렇게 판단하면 오판이라는 거예요. 왜? 보수층들은 다 본투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저도 아예 본투표를 할까? 네? 오판하지 못하게. 오판하지 못하게. 그러나 사전 투표는 많이 할수록 좋기 때문에 많이 하시고요. 특히 조사해 보면 여성들보다 남성이 적극적이에요. 사전 투표에서는. 그래서 여성분들이 20, 30대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대표님, 그렇다면은 사전 투표율이 몇 %다. 이 정도면은 여당에게 유리한지 야당에게 유리한지 가늠이 됩니까?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게요. 아까 했던 연령별로 사전 투표를 누가 어느 연령층이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조사 결과에서 본투표 때는 보수층이 많이 하겠다는 그 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뭐 예를 들면 투표율이 높았다 해서 이번 선거 여당이 유리하다 아니다라고 단정 짓지 못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투표 의향 조사를 했는데 네. 사전 투표 때 민주당 지지층이나 통합당 지지층이나 엇비슷하게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었다면 네네. 예를 들면 20% 중반대 똑같이 있었다면 그건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가 훨씬 높아졌다 사전 투표율이 그러면 다를 수 있는데 보수층들 같은 경우 본투표 의향이 훨씬 높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만 가지고 판세가 어떨 것이다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떤 생각일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특이했고요. 네. 이제 저기 판세 관련해서 불이렇게 한번 좀 궁금한 지역들부터 시작해서 네네.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제가 고민정 캠프 한번 갔다 왔어요. 네네. 어제, 네. 어제 한번 갔다 왔는데 네. 일단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관심 있는 지역들. 고민정 캠프 갔더니 이야 이게 완전 대선 캠프야. 그래요. 왜냐면 막 동영상 만드는 거 자원봉사자들이 막 하는 걸 봤는데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뭐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만들었던 그런 뭐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이 초선 같지 않고 도전하는 게 한 삼선 의원급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고민정 캠프였습니다. 김용민 캠프도 그랬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것만 나이로 판단할 수 없구나. 그게 꼭 당락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예. 굉장히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JTBC 2시 때 네. 프로그램 나가서 네. 추미애와 오세훈, 고민정과 오세훈 이 다른 게 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장관은 안 되고 의원으로 나왔으면 이 변화라는 키워드 컨셉을 오세훈이 먹었다. 근데 왜 추미애 장관이 거기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예. 약간 피로감이 있었거든요, 사실 예. 지역 내에. 예. 근데 고민정이라는 후보가 나오면서 변화에 대한 키워드 이 컨셉을 고민정이 가져간 거예요. 갑자기 오세훈이 올드한 느낌이 딱 드는 거야. 네. 한 1년 동안 밭에 갈고 닦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고민정, 오세훈이 지금 박빙 상황이긴 합니다만 바닥의 열기는 고민정이 좋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네. 아이돌 스타야. 어. 막 사진 셀카 이게 같이 찍으려고 줄 서 있다는 거야. 예. 요새 하고 나면. 제가 고민정 페이스북 들어갔는데 예. 저 그게 실감이 나네요. 시간 나죠. 이게 야. 영상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뭐 저기 거기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예. 같이 막 영상도 만들어서 서로 실어 나르고. 이분이 또 방송을 한 분이니까. 네, 그래서 어제 가서 예. 잠깐 팁을 몇 가지 주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세훈은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오세훈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논란이 두 가지 있는데 네. 오세훈은 선거법 위반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 경비원들 10만 원씩 줘갖고 예. 120만 원인가요? 예. 줬던 거 그게 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선관위가 기소를 했죠. 이제 벌금형이 나올 텐데 얼마가 나올지 그게 이제 무효형이 당선 무효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결론이 날 겁니다. 근데 이제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 학력 기재를 시비로 걸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얘기입니다. 뭐냐면 예. 아마 청취자분들도 정확히는 모를 것 같아서 이거 조금 얘기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뭐냐면 이제 구글에서 오세훈 후보가 건 거는 구글에 예. 그 경희대 서울 캠퍼스 형태로 뭐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구글에서는 무슨 인물 정보란이 없어요. 예. 네이버나 다음은 있어도. 예. 뭘 보고 얘기한지는 모르겠지만 구글이 막 정보를 수집해서 그냥 뭔가 구글에 고민정 이렇게 하면 그냥 뭐 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몰랐고 첫째는
여기는 이제 국제 캠퍼스를 나왔는데 경희대. 그래서 고민정 후보는 나중에 알고 그거를 구글 쪽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수정을 해달라. 그리고 인물 정보란이 없었으니까 그 얘기가 하나 하고. 아니 이걸 본인이 입력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본인이 입력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구글이 지네 마음대로 막 하는 거라서. 아니 그러면 구글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왜 아니, 그러니까, 고민정한테 물어? 그러니까 그게 하나 있고 팩트. 두 번째로는 페이스북에 고민정이 서울 캠퍼스로 나와 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들어보니까 예. 2010년인가 11년 아주 오래전에 예. 페이스북 그 당시 들어갈 때만 해도 예. 서울과 뭐 저기 용인 쪽이 나눠지지 않고 네. 그냥 단일 경희대 하면 그냥 서울로만 돼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냥 거기밖에 선택지가 없어서 그렇게 네. 했다가 예. 그 한 지금 10년이 넘었죠. 10년 네. 정도 썼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들려서 예. 그 페이스북 나중에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게 이제 구분이 될 수 있었대요. 네, 네. 이게 용인 캠퍼스와 아, 예, 국제 그 캠퍼스. 맞아요. 그렇게 예. 해서 수정을 한 거고 두 예. 번째. 예. 그다음 실제로 졸업장을 띄워보면 네. 캠퍼스라는 명칭이 없대요. 경희대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졸업 증명서를 중심으로 학력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네. 선관위는 예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예예. 그래서 요 문제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아니 난 다른 걸 다 떠나서 쫓아나게 서울시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대권도 바라보는 사람이 말이야. 이거 뭐 그 해명하면 다 설명이 되는. 다 그리고 설명이 되죠. 예. 시비 걸어봐야 그냥 말하자면은 좀 구설만 오르고 말뿐인 이런 사안을 갖고 경희대 지금- 수원에 있죠, 수원. 예, 수원에 있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뭘 그 시비를 걸어. 그러니까 그래서 다 해명이 되는 사안이다 국제 캠퍼스. 그리고 고민정 후보의 뭔가 실수나 이런 거는 없는 거다. 아니 그러니까 예, 예를 예. 들면은 그 선관위에 신고한 것이 서울 캠퍼스다 이러면은 그럼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자기하고 관여가 되지 않은 구글이라든지 네. 또 설명하면 다 얘기가 되는 페이스북 학력 그걸 갖고 시비를 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옹색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뭐 그거 시비를 걸면 그 지역 구민들의 마음이 뭐 달라집니까? 근데 예. 토론회를 보니까 예. 고민정 후보가 대단해. 음. 이 맞받아 치는 게요. 네. 오세훈이 화려하잖아요, 언변이. 네. 그리고 노예하기도 하고 노련하기도 하잖아요. 경험도 많고. 근데 예. 지지 않습니다. 고민정 후보가. 네. 그런 거 보면서 야 역시 청와대에서 이게 훈련 받은 게 이 정치력이라는 게 대단하시구나. 그걸 좀 느꼈고요. 네네. 아무튼 이번에 되시면 굉장히 스타급의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들었고요. 서울이 확실히 인천 경기에 비하면 서울이 조금 더 접전지가 많습니다. 인천 경기는 원사이드하게 민주당 이인적이 꽤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인천도 아주 좋고요. 예. 서울은 접전지들이 조금 있습니다. 강남 사초죠. 예, 경남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예. 이 대통령 지지도가 영남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부산에서도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어. 지금 뭐 47%까지 부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 부산 쪽에서 접전지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오. 예전에는 네 곳 내지 5곳 정도가 접전지였고 우세 지역이라고 얘기할 만한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네네. 근데 지금은 9개, 10개가 접전지입니다. 부산이 18개 지역이거든요. 네. 그 절반 이상이 접전지로 바뀌었어요, 싹.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 자체를 민주당에서 원래는 6석, 지금 의석수만 가져오면 된다라는 게 목표였어요. 18석 중에 3분의 1인 6석. 네. 근데 지금은 8석, 10석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요? 부산만? 부산만. 김영춘 선대위원장 왈. 8석, 10석이다. 지난번엔 5석. 근데 나중에 보궐까지 해서 6석. 6석. 예.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가져간다. 지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현역 의원 6명인데 네. 약간 김혜영 의원 쪽 연재가 조금 어려웠죠. 조금 고전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 5개 지역은 괜찮고요. 네. 거기 5개죠. 네. 기본이. 그다음에 중구 영도 김비호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상 배재정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장재원하고 붙는데 장재원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오.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을 이상호 조경태 박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강서을 최지은 김도 네. 박빙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장 최태경 뭐 이런 데도 오차 범위 내에서 막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네. 굉장히 괜찮은 지역입니다. 지금 부산이 상당히 좋아졌다. 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이따 구체적
수치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용춘이 살아났어요. 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중심축인데 부산 진갑이라는 게 지리적으로도 딱 부산의 센터입니다. 중앙에 있는데 서면이 있고요. 그 네.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에 서병수가 나왔고요. 이 김용춘이 나왔는데 약간 앞서는 조사 결과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차 범위 내지만 예, 예.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부산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불다가 이제는 인물론 쪽으로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다음에 너무 발목 잡는다 야당이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김부겸이 살아났죠. 어. 확실히 대권 선언하면서 예. 홍준표도 대권 선언하고 하니까 이슈 자체가 대선 이슈로 바뀐 거야. 어. 대구가 정권 혼내주자. 예. 이 정서에서 예. 야 김부겸 대권 될까? 대통령 먹을 수 있나? 네. 홍준표가 이번에 되면 또 통합당 후보로 나서나? 이게 초미의 관심사로 된 거예요. 이슈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김부겸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예. 이게 이제 현재 파견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TK는 뭐 좀 어려워 보이죠? TK요? 예. TK는 아까 김부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권 구미죠. 네. 김영권 의원 지역하고 홍일학 뭐 이 정도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일단 김부겸이 앞서 있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야 다른 지역도 사실 동반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김영권 쪽도 경북에서는 좀 기대를 합니다. 거기 무소속 후보가 한 명 나온 게 있어서.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 판세는 일당의 기준은 각 당이 똑같습니다. 130석입니다. 아. 왜냐하면 지역구만. 130석을 넘기면 네. 지금 무소속하고 민생당, 정의당, 지역구 다 합쳐서 8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대가. 네. 그러면 253개 중에 8개를 빼면 245개거든요. 그렇죠. 245개 중에서 어느 당이 130개를 먹으면 예. 나머지 정당 최대가 115개예요. 예. 그러면 지역구에 15개 차이가 나거든요. 지역구 15개 차이가 나면 비례에서 극복을 못 하죠. 그렇지. 위성정당이 2개 있다 치더라도 뭐 위성정당이든 비례정당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130석을 넘으면 일당이 된다. 이거는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 두 당 모두 130석을 주장을 해요. 목표로. 예. 그게 좋은 겁니다. 예. 만약에 통합당이 우리는 100석도 못 넘깁니다. 국민여러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섰다면 네. 또 고민스러울 거예요. 일부가. 아까 견제 심리는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예. 그런 상황인데 자신 있게 자기들도 130석을 얘기하니까 땡큐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도 130, 니네도 130? 뭐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한국당이 이 즈음에서 읍소 전략으로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김종인이 이게 어울려요? 김종인 스타일의 읍수 전략이 어울리게 합니까? 안 어울린다니까. 거기는 그냥 가야 돼. 내가 운다고 봐요. 흑흑흑 한다고 봐요. 예. 네,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전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분석을 해보니까 네. 대통령 지지도하고 민주당 지지도를 분석하니까 제일 높은 층이 세 군데가 나와요. 가장 높은 층이 누구냐면 30대 여성. 1위. 네. 그 다음에 2위 40대 남성. 3위 40대 여성. 30대 여성, 40대 남성, 40대 여성. 네. 요 층이 가장 로열티가 높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민주당에 대해서. 네. 우리는 뭐 해당 없죠. 네. 우린 40대 남성. 40대 남성이시구나. 네. 선배님 50대시군요. 못 왔어요. 진짜. 근데 30대 남성도 별로입니까? 아니 상대적으로 30대 여성에 비하면 많이 낮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층이 제일 높다. 그리고 충청이 대통령 지지도 확 진짜 많이 뛴 데가 충청입니다. 그러니까 충청이 지금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때 충남에서 잠깐 네. 그 줌바 댄스 네. 관련해서 좀 있었고 그 네. 뒤로는 확진자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청이 대전이나 특히 충북 같은 게 더더욱 별로 없어요.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충청에서 대통령 지도 굉장히 뛰었고 그 영향으로 대전에서는 상당히 압승 분위기고 충북도 괜찮고 청주 쪽이 다 괜찮고요. 네네. 충주도 좀 해볼 만한 지역으로 바뀌고 있고 곽상훈 변호사도 열심히 쫓아가고 있고 박빙구도로 서서히 가고 있고요. 네네. 충남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도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인천도 좋아지고 있고 인천은 또 코로나도 잘 관리되고 있고 그래서 인천은 13개 지역 중에 민주당이 7석인데 거의 다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데가 연수울 네.
근데 연술에서 민경욱. 정일영 후보하고 저 민경욱 그다음에 정의당의 이정미 세 분이 있는데 어떤 조사에서는 민경욱, 정일영이 똑같은 33.5가 나왔고 어떤 조사에서는 민경욱이 앞서 있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 지역을 빼놓고는 대부분 다 12개 지역은 민주당이 다 해볼 만한 지역이다. 인천은. 야. 특별히 낮은 지역이 없다. 다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뭐 네. 예를 들면 미추홀, 남영희, 윤상현 엇비슷하고 그 밑에 이제 안상수가 쫓아가는 뭐 이런 국면에서 되게 오차 범위 내에서 한 서너 군데 정도가 움직이고 나머지 민주당이 좀 한 8, 7군데는 우세한 그런 상황이 인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원도는 지난번 말씀드렸으니까 강원도는 서너 석 정도는 민주당의 우세가 예상이 되고요. 네, 네. 아까 임종석 실장이 전화 왔던데 네. 본인은 뭐 내일 충남도 가고 그다음에 뭐 강원도도 다니신다고 하대요. 강원도도 허영, 그다음에 이동기 뭐 이런 데 지원 주세요. 임정석 실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딱 하나만 얘기를 했어요. 네. 부산이 어떠냐, 경남이 어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객관적 판세를 얘기를 해드렸고 임정석 실장한테 예. 예전에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요즘엔 너 TV 많이 나오더라? 네. 그 얘기를 먼저 한번 딱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제가 양산 갑을이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어요. 양산 가불이 낙동강 벨트이고 거기 양산을은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지역이다. 김동완 뛰고 있고 양산 갑도 이재영 후보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 거기 또 부인이 그렇죠. 지금 김호랑 교수님이시죠? 네네. 그래서 저 진짜 방역 활동에 선두에 서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좀 거기는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네. 내려가 보시라. 네네. 그리고 거기가 호남 인구가 꽤 삽니다. 양산에. 네. 그래서 아무튼 시간 한번 빼보겠다고 그러는데 네. 양산 쪽을 좀 적극적으로 챙겼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몇 개 얘기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궁금한 지역들을 한번 여쭤보세요. 예, 아니 예. 그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지역 있으면 먼저 물어보시죠. 제가 궁금한 지역이 바로 이탄희 지역구입니다. 제 용인정. 예. 이탄희 지역을 이따가 이제 저 우리 누구죠? 선대인 소장? 선대인 씨가 그 용인시장 나오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알죠. 그 잘 지역을. 알아요. 그 지역을 잘 알아요. 네,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네. 상대가 김범수 후보가 한 1년 전부터 밭을 갈고 닦았어요. 거기가. 알고 있어요. 예, 예. 적극적으로 뛰었고요. 예. 표창원 반면에 표창원 의원이 이제 불출마 생각이 있으시면서 사실 중앙 정치는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지역 정치는 좀 소홀히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지역 정치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진 층들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탄희 후보가 전략 공천 받고 뒤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조직이 그렇게 탄탄하게 지역에 이렇게 있진 않은 상태였고요. 선거는 조직인데. 예,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좀 이렇게 그 연착륙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여론조사 결과를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조사 결과도 있으니까요. 네네네. 다른 지역은 또 없나요? 또 궁금한 지역 많죠. 그 강남 서초는요? 강남 서초가 이기려면요 갑을이 있지 않습니까? 을이 저기 박경미 그 의원이 나선 지역인데 강남권에서는 제일 주목해야 할 게 여러분 아셔야 할 게 강남권에서는 최재성 의원이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강남 가불병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서초 가불이 있었죠. 네. 송파 가불병이 있고 강동 가불이 있어요. 네. 광의적으로 보면 강남벨트라는 게 강동까지 하면 10개 지역입니다. 그중에 민주당이 5석이에요. 통합당이 5석입니다. 지금 강남권이 고전을 하고 있는데 강동은 괜찮아요. 사실. 송파 가불병에서 얼마나 의석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을병이 민주당 의원이거든. 최재성, 남인순. 근데 병은 원래 민주당이 꽤 좋은 지역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을이 초박빙으로 붙은 지역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겨줘야 송파 갑의 조재희, 그다음에 또 서초, 그다음에 서초 쪽은 또 붙어 있는 게 동작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수진 후보가 이겨주고 최재성이 선전을 해야 강남을 전현희도 뛸만 하고요. 예를 들면 강남 갑에 지금 김성곤도 움직이고 김한규 이쪽이 다 움직이면서 서초 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남 벨트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돌파하기 참 어려운 지역이고요. 뭔가 탈출구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면에 저는 송파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남 벨트는 그렇습니다. 남양주에 김용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잖아요. 그러면 최재성이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추세는 딱 붙어 있는데 붙어 있어요? 흐름은 좋아요. 조금 올라가는 추세예요.
배현진은 내려가는 추세입니까? 그것 정도는 아닌데 원래 약간 오차 범위 내에서 최재성이 졌다가 최근에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최재성이 이기는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아직은 누가 우열이다 절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흐름은 하여간 좋다. 예, 흐름은 김용민도 흐름은 괜찮습니다. 좋다. 남양주도. 예, 남양주 괜찮습니다. 아, 거기도 거의 붙었는데. 거기가 남양주 병이잖아요. 가물리 다 좋아요. 그 김한정, 조홍천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네. 남양주 병도 흐름상 괜찮습니다. 그래요. 흐름이 좋다. 네. 예.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어디? 궁금하신 건 뭐 물어보세요. 엄청 많이 나오네. 동작. 동작은 을. 동작은 이따 조사 결과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작은 좀 이렇게 확실히 나경원 의원이 따님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조금 몸이 좀 네. 불편했던 이 따님을 데리고 나오면서 역풍.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 내에서 동정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있어서 여론조사가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했는데 아까 조원 CNI 국민일보 조사엔 나경원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고 문화일보에서는 다시 또 이수진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와서 네. 여기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좀 불러드려 볼게요. 예, 불러드리고 마지막 판세 얘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가장 따끈따끈한 게 이제 부산 MBC가 조사됐는데요. 네. 북강서 갑에서 전재수 48.5, 박민식 43.7로 한 5%포인트 정도 전재수 후보가 앞서 있고요. 지금까지 전재수 후보가 지는 여론조사 한 번도 없었던 것 없습니다. 같아요. 여기는 가장 우세 지역입니다. 예, 부산에서. 예, 예. 남구 을은 바뀌었어요. 네. 원래 박재우 후보가 상당히 앞선 조사가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네. 오늘 조사에서는 박재우 44.4, 이현주 47.8로 오, 그래요? 오차 범위 내에서 이현주 후보가 앞선 결과로 나와서 이 지역도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고요. 어이구. 연재는 김혜영 42, 이주환 50.3으로 8%포인트 정도 통합당 이주환 후보가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진갑 여기서 재밌는 게 김영춘 40.5, 서병수 44.7로 나왔는데 오늘 같은 시기에 서울경제에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는 김영춘이 38.5, 서병수가 34.7로 아이고. 여기 서울경제에서는 김영춘이 4%포인트 앞서 있고 부산 MBC 조사에서는 서병수가 4%포인트 앞서 있어서 이 지역도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 해운대는 유영민 35.8, 하태경 53.1로 하태경이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고요. 여기 지역은 좀 하태경이 전반적으로 우세하는 것 같아요. 여러 조사를 봤을 때. 사갑은 최인호 의원이죠. 47.2. 김척수 통합당 후보가 43.2로 4%포인트 정도를 최인호 후보가 오차범위에 앞서 있고요. 양산을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0.몇 프로 늘 앞서 있었는데 오늘은 또 뒤처진 결과입니다. 김두관 42.2, 나동현 통합당 45.5로 3%포인트 정도를 어이구. 나동현 후보가 앞서 있어서 네. 부산 MBC는 대체적으로 보면 통합당 후보가 그동안에 좀 이렇게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많이 나온 지역에서 통합당 후보가 역전을 하는 그런 어떤 조사 결과들이 제법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일보 그 다음으로 발표된 게 이제 문화일보죠. 종로에서 이낙연 후보가 53, 황교안 27.5 차이가 컸습니다. 네. 이건 뭐 거의 게임 끝났죠. 아, 종로는 게임 끝났다. 이건 뭐 저는 그래서 뉴스공장에 나와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김총수가 종로 어떤 10% 내에서 벌어집니까 안으로 좁힙니까? 그래서 나는 10% 이상에서 실제 결과가 나올 거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10% 안짝으로 붙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결과가 어떨지 한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유선 100%로 조사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그래도 결과- 아마 이낙연이 이길 겁니다. 그러면 뭐 저는 그러면 어렵지 제가 볼 않나. 때는 그래서 저는 여기는 10% 이상은 벌어질 거다. 15% 정도는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동작을 이수진 여기서는 47.2, 나경원 34.3, 13%포인트 차이로 이수진 후보가 여기서는 또 근데 앞서는. 어제 그 조원 CNI 조사는 4%포인트 차로 나경원이 앞서는 걸로 나왔죠. 네, 거기는 또 ARS 조사였죠. 유선 아니, 뭐야, 30%. 도대체 이게. 이 조사는 또 전화 면접 조사이기 아니 때문에 이러면은 여론조사를 도무지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신뢰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나중에 보면 이 조사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평택을 조사했는데 여기도 재밌어. 네. 유선을 50%를 섞었어. 그래요? 평택의 가부를. 아이고. 근데 자 보시죠. 평택갑의 홍기원 민주당 후보가 41.3, 공재강 통합당 후보가 42.2로 0.9%포인트 정도, 아니 0.9%포인트로 통합당 후보가 앞섰는데 네. 유무선 50% 반반씩 섞은 거야.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민주당 후보가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 있다 보시면 되고 을에 우리 그때 초대했던 김현정 후보가 43.4 유이동 의원이죠. 거기 40.4 그래서 3%포인트 정도를 김현정 후보가 앞서 있기 때문에 유무선 반을 섞었는데 그러면 한 7%, 8% 이상은 저기 김현정 후보가 앞서 있다. 근데 이번에 토론을 했는데 압도했대요. 네. 평택에 토론을 하는데 김현정 후보가 상당히 토론을 잘해서 승기를 좀 잡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지역에 좀 있다. 그런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호일보에서 조사한 거 몇 가지 좀 불러드릴게요. 성남 중원은 판이 끝난 것 같아요. 네. 윤영찬이 압승할 것 같아요. 네. 50.7, 신상진이 33.2. 차이가 큽니다. 신상진이 현역 의원인데 김미희 그 민중당 후보 있잖아요. 네네. 약사하시는 예. 그분은 7.0이 나왔는데 예. 김미희 후보가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윤영찬이 50.7이 나온 거는 상당히 그 부지런하시고 스킨십 잘하신대요. 밤에도 열심히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신상진에 대한 피로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거의 끝난 분위기다 이게 네. 나오고요. 아까 평택을 여기도 조사를 했어요. 기호일보도. 네. 거기서도 김현정 41.3, 네. 유이동 37.4로 4%포인트 정도를 김현정 후보가 앞서 있고요. 자, 여기 중요한 지역이죠. 인천, 중구, 강화, 옹진. 원래 가장 어려운 민주당으로서. 그렇죠. 강화, 옹진. 네. 제일 어렵습니다. 중구. 예. 여기에서 민주당 후보가 조택상 44.8. 배준영 기억나죠? 김용호 의원의 보좌진 출신. 글쎄 말이에요. 예, 김용호 옛날에 공천 심사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의 보좌진 출신 사천 논란이 그래서 있었죠. 이 배준영 후보가 38.6으로 6%포인트 정도를 조택상 민주당 후보가 앞서 있어요. 예. 수원병 김영진 의원이죠. 49.1. 김용남 기억나죠? 네네. 김용남 32.2. 어이구. 이 조국 잡아먹으려고 정말 엄청난 방송에 나와서 늘 이야기했던 김용남 검사 근데 출신이죠. 사실은 수원병이 가장 어려운 지역구로 원래 여기가 8달 아닙니까? 예. 남경필 있는 남경필이 내리 그렇습니다. 4선을 했고 거기 손학규 뛰어들었다 고배마신대요. 보궐선거에서. 그리고 또 저기 그 아버지 남경필의 예, 아버지 남평우 남평우. 그 양반도 했었고. 근데 김영진 의원이 바닥을 확실히 잘 닦은 모양이에요. 49.1. 김용남이 이게 이 양반이 이게 좀 조금 뭔가 느낌이 좀 사람이 탁탁 붙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스타일 자체가. 예. 별로 시민들의 반응은 끌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32.2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왔어. 경인일보에서 용인정 이탄이 43.3. 예. 김범수 43.4. 이게 완전히 사람 뒤집어지게 만들었죠. 제가 저를 뒤집어지게 만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정의당의 노경래 2.0, 민중당의 김백원 1.7 이렇게 나와서 용인정이 딱 붙었다. 초박빙이다. 이게 이제 비상이 걸렸죠. 그다음에 정일영 인천 연수울 30.9, 민경욱 38.8, 이정미 23.1. 아이고 참. 아무튼 민경욱이 이 조사에 경인일보 조사에서는 한 8%포인트 앞서가는 결과였고요. 단일화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충청투데이에서 조사한 거 대전 중구 황운하 45.6, 이은권 40.1. 황운하가 한 5%포인트 앞서갑니다. 네. 그래서 황운하가 최근에 이기는 결과가 몇 번 연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서구울 대전 박범계 52.1, 양홍규 36.8. 여기는 게임 끝났다고 봐야 하고요. 여기 16%포인트 차면 이거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대전 유성을 이상민 48.7, 김소연 35.6. 여기도 차이가 제법 납니다. 13%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김소연이 더불어민주당 있다가 탈당했죠. 탈당해서 바른미래당 갔다가 통합당 미래통합당 나왔죠. 후보로 네,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JTBC에서 조사를 했는데 부산 진갑의 김영춘 39.1, 서병수 36.8, 정근 9.1로 이 조사에서도 한 2.3%포인트는 김영춘 후보가 근소하게 오차범위에서 앞서 있는 결과였고요. 네. 한라이브에서 제주도 다 했는데 역시 제주도는 정리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제주갑이 송재호 39.6, 장석절 29.6으로 10%포인트 송재호가 앞서 있고요. 제주갑이 가장 격차가 근소한 편입니다. 네. 10%포인트고요. 제주울의 오형훈 46.5, 부상인 36.8 여기도 10%포인트고요. 서귀포 이성권 47.9, 강경필 36.3, 여기는 11%포인트 차로 대충 제주, 갑, 을, 서귀포는 10%포인트 정도의 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일보하고 이제 CBS 아까 조원 CNI 4일, 5일 조사한 건데요. 유선이 30에서 34% 되는 거. 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종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이 52,
판결이 37로 15%포인트 종로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앞섰는데 나머지 지역들이 좀 아리까리하게 나온 거예요. 네. 구로을 윤건영 42.5, 김영태 37.5로 5%포인트로 좁혀진 거죠. 그전에는 윤건영이 한 15% 이상 앞서 있는 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5%포인트로 상당히 좁혀진 결과가 나왔고요. 동작을에서 이수진 40.9, 나경원이 44.1. 그리고 나경원 역전했다. 그래서 3%포인트 정도로 역전했다 해서 이 조사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았죠. 동대문을 장경태 39.3, 이혜훈 33.5, 민병두 13.2 이런 상황에서도 장경태가 앞서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장경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네. 예. 그다음 고양정 이용우 42.2, 김연아 46.4. 고양도 김연아가 앞서 있는 결과 오래간만에 나온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용우가 앞섰는데. 이용우가 앞섰던. 그다음에 제가 몇 조사였는데. 가지 또 팁을 또 조사 결과 나왔는데 리얼미터가 국민일보 CBS가 이번에는 조현 CNI가 아니라 리얼미터하고 조사한 게 있습니다. 네. 똑같이 유선 30% 4일날 5일날 동일 시점에 조사한 걸 오늘 발표했는데요. 네. 수성갑 김부겸 42.7, 주호영 47.5 5%포인트로 좁혔습니다. 오. 그 무소속 이진훈 후보가 사퇴를 했잖아요. 그 표가 상당수 주호영한테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5, 6%를 늘 얻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김부겸이 다시 좁히고 있는 거예요. 오. 5%포인트면 여기는 샤이 진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 추세면 충분히 김부겸 후보가 해볼 만하다. 엎을 수 있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예. 부산 진갑에서 김영준 44.5, 서병수가 36.2 여기서는 무려 한 8%포인트를 김영춘이 앞서요. 그러네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김원희 목포죠 42.5 박지원 30.1 12%포인트 김원희가 앞서고 있고요. 청주 흥덕 도종환 42.8 정우택 39.2 여기서는 3%포인트 붙었어요. 그동안에 도종환과 정우택은 차이가 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조사에서 붙었어요. 3%. 이 부분은 좀 긴장을 해야 합니다. 도종환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원주갑 이광재 45.9 박정환 30.6, 아하하. 15%포인트니까 이 정도는 차이가 제법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아까 이제 노이슈라는 데가 유선을 46% 무려 이건 좀 너무하네. 거기에 진선미, 강동갑의 41, 이수희가 47.5로 오, 진선미가 뒤지는 걸로. 네, 이렇게 하면 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정도면 강동갑에서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7% 이상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7%포인트 이상은. 네.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공주 부여 청양 박수현 43.8 정진석 37.6 김근태 무소속 5.2가 나왔는데요. 6%포인트 차이로 박수현 후보가 앞서 있는데 여기 김근태 후보는 무소속입니다만 통합당 쪽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단일화 변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단일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예. 이 사람이 단일화 한다고 해서 정진석으로 표가 다 가지는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박수현 쪽으로도 꽤 오기 때문에 박수현 후보로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공주에서만 승기 잡으면 돼요. 부여에서는 박수현이 앞서고 청양에서는 정진석이 앞서는데 공주가 제일 그 인원이 많거든요. 도시. 국민 예,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장악하느냐의 싸움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박수현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저는 예상을 합니다. 중부 일부에서 의왕 가천의 이소영 39.4, 신계용 32.5, 김성재 14.6, 7%포인트 정도를 이소영 후보가 앞서 있었는데 여기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예. 사실은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이소영 후보가 최근에 전열을 캠프나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정비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욕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격차를 벌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당선에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저는 당선될 것 같아요. 느낌상. 왜냐하면 신계용이라는 후보가 네. 전 과천시장이긴 한데고 또 김성재는 민생당의 전 그 의왕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소영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양반 똑똑한데. 네. 의정부 갑 오영환 45.3, 강세창 3.1, 문석균 결국 8.2. 아이고. 그래서 이제 12%포인트 차이로 오영환 후보가 앞서가 있는데 이 지역은 또 큰 이변 없는 한 오영환 후보의 당선이 예상이 됩니다. TV조선에서 중구 성동을 지난번에 우리 나왔던 네. 박성준 JTBC 사건반장 팀장했던 이 양반이 42.0, 지상홍이 40.9 박빙입니다. 초박빙입니다. 여기도 1%포인트 차이로 초박빙 상황이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도 김영춘 진구 갑을 했는데 부산 김영춘 39.5, 서병수 36.9, 정근 11.2로 여기서 근소하게 김영춘 후보가 앞서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광진을 서울신문이 했죠. 고민정 45.7,
오세훈 37.7로 8% 포인트 정도를 고민정 후보가 앞서 있었고요. 서울신문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KBS 대전 중구 여기도 전화 면접 조사죠. 황운하 46.8, 이은권 34.8.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를 하면 황운하와 이은권의 차이는 12% 포인트까지도 크게 벌어지더라. 의정부가 오영환 45.1, 강세창 28.0. 여기는 뭐 거의 크게 벌어지고요. 춘천처럼 화천 양구가 허영 45.0, 김진태 38.1, 7% 포인트로 벌어지고요. 이 조사에서 정일령이 인천 연수울에 33.5, 민경욱이 33.5로 타이를 기록했죠. 윤건영 구로울 50.1, 김용태 여기서는 27.7로 무려 23% 포인트 차이가 났었고요. 부산 진구가 김영춘 43.7, 서병수 35.4. 여기서도 8% 포인트 정도로 김영춘 후보가 크게 앞섰죠. 송파을에서 43.0, 최재성, 배현진 41.0, 2% 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최재성이 앞서 있는데 여기 초박빙 지역이고요. 뉴스토마토 마지막 조사입니다. 양천을 이용선 청와대 수석이죠. 아니 비서관 50.7, 손영택 35.7. 근데 사람들이 양천을하고 양천갑이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양천을은 원래 김용태 의원이 있었던 지역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렵게 사시는 서민층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 이용선 후보가 압도하고 있지만 양천갑은 목동이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는 종부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희 후보가 얼마나 치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지역도 박빙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전국주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지역 아니면 궁금한 지역 있으면 한두 군데 물어보시죠. 그리고 바로 2부 넘어가기도 하겠습니다. 네. 어디 궁금한 지역 있으세요? 저희 그 화요일 게스트 소재인 변호사가 소재인 변호사 아버지가 나온 소병훈 의원의 광주 갑 경기도. 거기도 한 5%포인트 이상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5에서 한 7% 정도. 뭐 그런 느낌이라 이 말씀인 거죠? 제가 그냥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하여튼 나름대로 느낌- 수치가 다 머릿속에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추정치고. 부산 사상은 딱 붙어 있습니다. 예. 예,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 최지은 아니 사상이 아니죠. 북강서을 네. 최지은과 김도 거의 딱 붙어 있고요. 네.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는 최지은 후보 조금만 힘 실어주면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우리 김남국 어떻습니까? 김남국은 게임 끝났죠. 게임 끝났습니다. 네, 거의 게임 끝났습니다. 그래요. 우리 남국 이모경 게임 끝났습니다. 씨가. 강선우. 강선우 게임 끝났어. 그래요? 네. 오,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이게 시원시원하게. 예. 분당은 갑을 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김병관, 김은혜 쪽에 상당히 쫓아오고 있고요. 김병욱 분당을 거기도 박빙 지역이기 때문에 분당 갑을은 종부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끝까지 까봐야 합니다. 그 용상도 박빙인데 약간 오차 범위 내에서 뒤지는 느낌이고요. 거기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곽상은 변호사는 상당히 쫓아갔는데 곽성원, 곽상원. 쫓아가고 있는데 거기는 조사 결과가 한 번 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우리 박시영 대표님. 황기철 후보도 오차 범위 내에 있는데 아직은 앞선 느낌은 아니고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와 있고 조금 더 힘을 내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그 박시영 대표께서 거주하시는 용인평. 여기는 그 정춘수 후보 조사마다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초박빙 정도의 느낌입니다. 제 느낌에는 2~3% 포인트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정춘수 후보하고 이상일 후보가. 네. 근데 거기서도 지금 그대로 가면 질 가능성이 좀 있다 보고 조금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정춘수 후보도. 그리고 거기도 종부세가 약간 있는 지역이 있고 네. 원래 이제 그 지역이 수지 지역이 사실은 보수 아니, 성향의 뭐 유권자들이 저기 제법 한선교원 내리 사선한 거 아닙니까?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 정춘수 후보도 만나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조금 더 힘을 내야 할 것 같고 좀 전략적인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박시영 의원은
2부 시작했습니다. 자, 2부 네. 시작함과 동시에 여론조사. 예, 여론조사도 속보가 또 막 속보가 막 뜨는데 예. MBC에서 지금 방금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연수을이죠. 예. 정일영 31.7, 민경 33.7. 어. 2%포인트 차이로 확 붙었어요. 예. 이정미 24. 그러니까 예. 최근에 붙었던 결과와 아까 7, 8% 벌어진 결과가 있었는데 네네. 다시 MBC 조사에서 상당히 붙은 결과로 그렇게 조사가 나왔다는 거 하고요. 네네. 충주가 있습니다. 충주. 충주. 충주가 상당히 보수성이 강합니다. 네. 청주 쪽은 민주당 텃밭이고요. 예. 충주는 전통적으로 한국당 쪽, 원래 그렇죠, 통합당 아무래도. 텃밭인데요. 김경욱 차관 출신인데 이게 아마 이분이 국토부 차관인 걸 그럴 겁니다. 네. 36.9, 예. 이종백 통합당 후보가 42.1로 통합당 후보가 앞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천 단양 이우삼 알죠? 네. 이우삼 의원. 이우삼 의원이 민주당 41.6, 통합당의 염태영 후보인가요? 예, 그분이 41.7 통합당 후보하고 0.1%포인트 차이로 박빙상황이라는 게 나왔고요. 부산일보에서 김영준 부산 진구갑이죠. 39.2, 서병수가 44%로 이 조사에서는 또 서병수 후보가 앞서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 참. 이거 박빙입니다. 박빙제 피말리는 이렇게 조사네. 많습니다. 피말립니다. 이거 조사 결과가 다 안 좋네요. 어쨌든. 아니 정일영 후보는 상당히 쫓아가 있고 원래 이우삼 제천 당향은 쉽지 않은 선거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원래 이제 보궐선거에서 됐는데 네. 이 지역이 워낙 보수세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떤 박빙 싸움 벌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박빙이었고요. 충주는 좀 어렵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 충주는 열세 지역으로 봤기 때문에 어쨌든 한 6%포인트, 5에서 6%포인트 정도로의 격차가 있는 것 같고요. 부산일보는 아까 부산 진갑은 김영춘이 대개는 최근에 보면 한 서너 개 이기면 서병수가 한 개 내지 두 개 이기는 정도에서 김영춘 후보 이기는 조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많이 추격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 모실 분은 네. 이제 2022년 지방선거 용인시장 후보로 나서는 분 모셨습니다. 이영희 후보자 모셨어요. 자, 선대인 후보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부터 저분은 벌써 2022년을 대비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2년 후, 2년 후를 미리 예측하시나요? 네, 마음을 읽었군요. 읽었습니다. 저분의 마음을 다 읽습니다. 오늘 그런 걸로 모신 게 아니라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용인정. 제가 그 동네 사는데 네. 사실은 이제 사법개혁을 선도할 참신하고도 유망한 후보가 이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구나. 이 대한민국이 이 용인정에 빚이 많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네. 아니 뜬금없이 엄마 부대하고 지금 손잡고 엄마 부대가 지금 엄마 부대를 국회에 보내게 생겼어요 지금. 주옥순 후보하고 뭐 MOU를 MOU를 체결했던 사람 김범수 씨가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인데 아니 이 양반이 0.1%포인트 앞서는 걸로 아니 나와가지고 근데 그 양반이 누군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네. 근데 선대인 소장이 잘 압니까? 우리 셋 중에 가장 잘하십니다. 아 그래요? 예, 소시적부터 알고 있었어요. 소시적? 네. 소시적은 아니에요. 김범수 그런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야 하는 건가요? 오늘 그거에 대해 같은 난 세상 가장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이념이고 뭐 어떤 노선이고 다 떠나서 그 자기 이름이 똑같다고 그 공보지에다가 보고 싶다 김범수 이렇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니 어느 연예인이 자기 이미지를 자기 어떤 컨텐츠를 정치적으로 오용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한 페이지엔 또 진모 씨라고 진모 씨 진중권 전 교수죠? 진중권 교수도 거기 등장한다면서요? 예, 그 공보를 제가 보고 바로 캡처를 해가지고 이겁니다, 올렸는데 이거. 제가 들고 갖고 왔어요. 오셨어요. 뽑아갖고.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그 김범수 미래통합당 후보 그 선거 공보물이에요. 네. 사시는 지역은 용인 어디입니까? 수지? 저는 이제 용인 수지 쪽인데 뭐 이제 두 분이 선거구로는 용인병이죠. 네. 용인병. 두 분이 정춘수 지역구 후보. 같아요. 그렇구나.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옆 동네가 이제 용인정인 거고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이 공보물을 제가 지인이 이제 보내줘서 받아보고는 허걱했습니다 이게. 자, 일단 네. 저도 뭐 용인시장 선거 준비는 해봤으니까요. 네. 선거 공보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지면입니까? 그럼요. 이거 유권자들한테 자기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온 길, 그다음에 정책 공약 이런 걸 이렇게 쓰기에도 되게 빡빡한 지면인데 이 한 면을 틀어서 뭘 쓰냐 하면
진중권 전 교수, 예, 진중권 전 교수가 이탄희 판사를 깐 거, 그 내용을 쭉 써서 거기에다가 정치 판사가 용인에 왜 필요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탄희가 정치 판사를 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야기 조금 계속 드릴까요? 네. 이게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여서 일단 와 저는 이거 보면서 진중권 석사한테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네. 아 박사는 아니니까 석사. 네, 저도 석사입니다, 사실은. 근데 아 박사인 줄 알았어. 하도 아는 차를 많이. 석사는 근데 석사가 솔직히 상대하지. 얘기해서 박사급 석사입니다. 하버드대, 아 그래. 케네디 스쿨. 아무 석사입니다. 상관없고요. 그래요? 예. 이 김범수라는 친구도 사실은 제 케네디 스쿨 1년 후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좀 드리고 예, 예. 이 공보물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면 일단 진중권 전 교수가 이야기한 게 허위사실이에요, 사실은. 허위사실에 저는 가깝다고 봅니다. 왜?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 국회의원 되는 게 평범한 정의라네요. 민주당이 이제 이 이탄희 판사 영입하였을 때 이렇게 이제 이 페북에 쓴 거거든요. 근데 정권의 애완견 노릇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탄희 판사가 어떤 분입니까? 그런 적 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 예. 사법농단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법원 행정처 갔을 때 동료 판사들을 이게 감시해서 그거 보고서를 쓰내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사회상의 인사 감찰을 하라는 건데 사찰을 하라는 건데 그걸 거부하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이게 오히려 정권에 항거한 사람인데 정권의 애완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진중권 전 교수를 그 고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탄희 후보가. 근데 아니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는 어쨌거나 지금 선거 전이기 때문에 이 공보물 내용을 가지고 이탄희 판사 쪽, 그러니까 이탄희 후보 쪽. 그래서 지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어쨌거나 그 고발을 했어요 지금. 고소를 한 그렇습니까? 상태입니다. 고소를. 그래요? 대상은 네. 누구로? 김범수 김범수 후보를 대- 상대로. 오.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좀 그 약간 악질적으로 하는 게 이게 예비 후보 때 이미 그 예비 공보물을 만들었을 때 네. 이걸 그대로 사용했었거든요. 그 본선거 공보물에도 갖다 쓴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도 야. 이미 이탄희 캠프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선관위에서 판단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걸 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지금 이걸 다시 정식 선거 공보물에 쓴 거예요. 아니 근데 난 선관위도 웃기는 게 원래 저렇게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꼼꼼히 따지거든요. 네. 예비 홍보물이나 공보를 할 때 이게 허위 사실이나 네. 아니면 명예훼손과 네. 해당되는 거 네. 이걸 허용해 준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저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거나 선관위 지금 판단이 잘 안 나온 상태에서 네. 그대로 갖다 실어버린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뭐 그때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진중권 씨가 이야기한 내용이 공익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벗어 먹는 분을 인재라고 영입했으니 지금 민주당 사람들 윤리의식이 어떤 상태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진짜 자, 아주 일단 진중권 씨 발언 자체가 저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익제보를 한 사람이 의원 자리랑 엿벗어 먹었다는 사실도 저는 틀린다고 보는 게요. 이게 이탄희 전 판사가 이게 항명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항의의 뜻으로 법복을 벗고 나왔을 때 그 수십 년 법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그 이후에 바로 정치권을 기웃거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예, 왜 법무법인 공감이라고 거기 가서 지금 1년여 이상 사실상 공익적인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정치권을 그대로 기웃댄 것도 아닌데. 아니 그거는 네. 저기 지금 통합당 후보로 진성준 후보하고 맞서고 있는 김태호 네. 누구지? 걔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진? 김태우 아니, 김태우지. 김태우. 김태우한테 얘기를 해야지. 정치권 기웃거리고 그렇지. 뭐 저기 공익 뭐 이걸 팔아먹고 배지랑 거기랑 얘기해야지. 아니 예. 될 가능성도 별로 없구나 본선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이야기가 너무 또 길어지면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이런 앞뒤 가리지 않고 아무나 막 까댄 거잖아요. 그 결과가 결국 그래서 이 김범수라는 미통당 후보가 이렇게 선거 공보물에 버젓이 이제 써먹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진짜 중요한 그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이탄희 판사에 대해서. 네. 이탄희 진중권은 이제 그만하고요. 네. 말하기 그래서 싫고. 김범수가 누굽니까 진짜? 그래서 김범수 이야기를 좀 네. 하면요.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진중권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국은 상대 후보를 도와주는 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대 후보가 어떤 사람이야? 한마디로 극우 인사입니다. 그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본인도 일단 인정을 하나요? 구구 인사라는. 자기는 부인을 하죠.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 때문에 이 친구는 극우 인사라는 걸 굉장히 거의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기에는 극우 인사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 친구가 해온 활동도 사실 극우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일단 제가 KD 스쿨에서 1년 후배로 만났을 때 그때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릴게요. 네네. 처음에 이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1년 후배니까 네. 오면은 좀 그래도 사람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거기 저 하버드의 학생들이 굉장히 한인끼리 그 친목이 아주 돈독해요. 저도 하버드 대학 그 캠퍼스 구경하려고 한 서너 번 갔었어요. 저는 거기서 콘서트도 했습니다. 아 그래? 기숙사에서 한번 밥도 먹었어요, 제가. 차려준 밥을. 거기서 공 갖고 좀 놀았어요. 자, 하여간 그런데 말문이 막히네 갑자기. 그래요. 미안해요. 존나 미안해. 자 왔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내가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처음에 이제 미래한국이라는 언론의 발행인이라고 자기가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젊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 전에 미래한국 발행인 신분으로 캔디 스쿨을 왔군요. 그때는 기자 신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발행인이 된 건데 그 발행인이 누구냐 그 당시에 김상철이라고 예전에 한 달도 못한 한 달이 아니라 7일 딱 7일 만에 서울시장 임명직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부지인데 그걸 자기 개인용 정원처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렇지. 그게 이제 여론의 몰매를 받아서 이제 7일 만에 쫓겨났거든요. 그 사람 사위예요. 이 사람. 사위예요. 아, 김상철의 사위? 김상철의 사위지. 아, 네. 그래요. 김상철의 사위고요. 그래서 이 사위인데 그래서 미래한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우익적인 시각에서 이제 보도를 하는 되게 군소 주간지였죠. 근데 나 처음에 미래한국이라고 그래서 무슨 신문인가 싶었어. 근데 하여튼 미래한국의 기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애초에 그 신문이 그 김상철 씨가 장로거든요. 교회 기반의 일간지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교회 기반의 우익적인 시각에. 그렇죠. 네. 말은 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태극기 부대식의 그런 그렇지. 이제 그거예요, 우익적인 정확히. 시각이고. 예. 근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몇 차례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 와 골 때리더라고.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이거 정말 빨갱이들이 상당히 들어가서 준동했던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북한 문제 나중에 이제 북한 관련한 수업이 있었거든요. 예. 꼭 북한 관련한 수업은 아닌데 이제 그 군사안보 관련한 수업이었는데 그거 이제 자기가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쭉 봤더니 이게 북한을 이제 전격적으로 폭격하는 그런 걸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의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 굉장히 호전적이네요. 호전적이고 그게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합리적 보수나 자기는 자기가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라고 이렇게 이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합리적 보수들이 광주와 민주화 운동을 그런 식으로 폄훼하고 북한 폭격까지 해야 된다. 북한의 이제 전술의 핵을 폐기하고 이 흡수 통일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의 그 주장을 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근데 이 친구는 지금까지 그런 친구란 말이에요. 경기도 용인정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김범수 씨가 용인정 주민들에 의해 선택돼서 국회에 가면은 국회 가서 북한 폭격설, 광주항쟁은 빨갱이들의 준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용인정 주민들은 그냥 그야말로 근데 용인정 주민들이 네. 그런 사실을 모르고 투표할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네.
오늘 방송에 내가 진짜 꼭 나오게 좀 해달라고 내가 자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뭐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내가 이 정치 방송에 예. 굳이 나온 이유는 이런 사실 내가 몰랐으면 몰랐지 네. 알고 나서는 이걸 좀 알려야 되겠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도 뭐 같은 학교를 한때 다녔는데 네. 뭐 인정상 예. 좀 뭐 이렇게 뭐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아유, 형님. 그러면 안 거꾸로 되지, 이야기하면 네. 그렇게 같은 학교를 다닌 사람인데도 내가 그때부터 이 생각했어요. 당신 나중에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정치하고 싶대요. 네. 그때부터. 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생각했어. 아, 이 친구 정치한다고 그러면 진짜 짐 싸들고 말려야 되겠다. 아, 그게 몇 년도쯤이에요? 그게 2005년, 제가 이제 2005년에 갔고 그 친구가 2006년에 들어왔으니까 2006년 무렵이었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제 이웃 동네인 용인정에 지금 출마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기함을 했어요. 근데 난 그래도 이제 이탄희 저 판사 그러니까 네. 후보가 뭐 예.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의외로 박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부터가 되게 이제 지금 긴장감을 좀 가지고 사실 호소를 하러 나온 겁니다. 그리고 김범수 후보라는 사람이 되게 뭐 상대적으로 나이도 뭐 40대 후반이고 물론 이탄희 판사가 좀 더 젊기는 하지만 네. 40대 후반이고 그다음에 뭐 이 유펜이라든지 예일대라든지 하버드 같은 이런 바 학력 예, 뭐 누가 들어도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그런 학력들 학벌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 학벌이지만 이 사람들이 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탄희도 하버드 나왔어. 아니 뭐 굳이 이야기하면 서울대 법대 나오고 하버드 로스쿨 나왔으니까 네. 내가 볼 때는 예. 뭐 학력에서는 뭐 이탄희 판사가 더 나올 수 있는데 네네. 어쨌거나 사람들이 보면 예. 되게 뭐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떠들고 있거든요 김범수 후보가.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가 보기에는 진짜 극우 꼴통 또라이야 얘. 제가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예. 용인 정이 어딘가 이게 궁금할 수 있어서 네. 해당되는 동을 좀 불러드릴게요. 예. 나중에 용부자 찾기를 막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지. 이 마북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북동, 마북동, 마북동. 예. 보정동, 청덕동, 언남동, 네. 죽전동, 동백도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동백동, 중동, 상현동 이런 지역이 용인시 정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아, 일부는 그 상현 요번에 상현 선거구 이동. 입증되면서 네. 사실 약간 좀 바뀌었는데요. 바뀌었는데 예. 이게 저도 지금 뭐 기억에만 의존해서는 조금 불확실한데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네. 검색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죽전 보정 상현이 1, 2동 뭐 1, 2, 3동 약간씩 다르죠. 했는데 그게 다 각각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근데 동백, 마북 뭐 네. 이쪽 중심입니다. 보정. 그래서 뭐, 네. 뭐 굳이 이제 크게 이야기 드리면 표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이제 그 후임격으로 이탄희 전 판사가 나오셨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용인정에 사시는 분들께서 이탄희 판사 같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국회에 들어가서 좀 뭐 사법개혁도 완수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탄희 판사 같은 훌륭한 분이 들어가야 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김범수 같은 제가 보기에는 극우 인사 그리고 뭐 앞으로도 이제 지금 국회에 들어가면은 계속 뭐 친일파에 가까운 논리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개하면서 계속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표명하는 그런 활동들을 그리고 한다 이분은 그러면 김순례, 이종명, 김진태, 5.18 폄훼했던 3인방 있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더 심해요. 더 심해? 더 심해. 확실해요? 아 그럼요. 자 아니 근데 이게 용인을 조금 넓혀서 조금 제가 잠깐 뭐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용인시장 후보였습니다. 네, 용인이 지금 4개 지역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되게 의미심장한 게 용인은 전통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서 107만이라는 인구가 됐는데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시골 지역에서 시작하다 보니 이른바 미통당 쪽 계열 의원들이 많이 됐어요. 예. 사실 지난 20대 선거에서는 2대2로 이제 뭐 표창원, 김민기가 민주당,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우현, 그 다음에 그 한승교 이렇게 이제 2대2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 사실 좀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그 김민기 의원이 있는 용인 을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 좀 다 박빙 상태예요. 다 오차범위에 붙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지역구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아까 김범수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김민기 의원하고 붙는 이원섭 이 사람도 그 뉴라이트
아, 그래요? 예, 서경석 목사의 상익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이 아. 두 사이 콤비 극우 인사 두 사이 콤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아이고 네. 주여.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두 지역을 꼭 이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왕 나온 김에 제가 뭐 용인병 제가 이제 사는 지역인데 용인병도 좀 말씀을 드리면 와, 여기도 진짜 기가 차요. 제가 뭐 용인시장 선거 경선도 못 나가본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그때 나갈 때는 뭐 용인의 난개발 문제 또 뭐 예산 좀 제대로 써서 이렇게 삶의 질 높인 도시를 만들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경험을 거치면서 느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야, 용인이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는 데는 용인의 어떤 그 용인에서 민주당의 정체성 가치 제대로 가진 이렇게 후보들이 잘 안 나오는구나. 그리고 지역의 그런 정치 세력들이 토호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렇죠. 근데 요번에 용인 병지역 같은 경우에 그 정춘숙 의원이라고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저희도 하시는 한번 분이 나오셨어요. 여성분인데 되게 강단 있고 또 예. 여성인권 또 사회복지 전문가거든요. 예.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 경선 상대 후보였던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이우현 위원장 이름이 이제 같아요. 감옥에 가 있는 미통당 이우현하고 같은 사람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토호 세력입니다. 이 지역위원장이 이제 용인병 지역 지역위원장으로 있다가 그 도박 전가가 이제 들통이 나서 날라갔거든요. 아, 도박 전과 네,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상 경선에 불복을 하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 이 지역위원장한테 공천을 받아서 지금 시의원 하던 사람 한 사람이 그 미통당 후보인 이상일 후보한테 건너갔고요. 후원회장 하던 사람도 이 사람이 갔습니다. 그 의원은 그 당적을 바꿨습니까? 누구요? 그 저기 이상일. 네. 아니 이제 시의원 당적을 아예 바꿔버렸죠.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돼 놓고 저쪽으로 갔어요. 예, 시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우현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시의원이 네. 그 이우현이 경선을 못 뛰니까 이제 열받아서 저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열받은 게 아니라 이우현이 저는 보냈다고 봐요. 아, 보냈다. 근데 이우현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상일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금 쓰고 있는 선거 사무실이 어떤 사무실이냐. 이우현 전 지역위원장이 자기 경선 때 예비 후보 시절에 사용하던 선거 사무실을 이상일 후보한테 지금 넘겨준 거예요. 저도 이거 선거 해봐서 아는데요. 선거 사무실 넘겨주는 건요. 다른 당 후보한테 안 넘겨줍니다. 이거. 그렇죠. 이걸 넘겨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냥 반드시 대놓고 이겨야 돼. 그 조직과 시스템을 넘겨준다는 네. 얘기지 뭐. 그러니까 쉽게 이 얘기해서.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쪽에 이 개발이 되면서 토호 세력들이 상당히 땅값도 오르고 해서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번 분들이 많아요, 사실. 네. 그분들이 되게 좌지우지하거든, 입김이 세거든. 예, 용인병 지역이 대표적으로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딱 보면서 느낀 게, 이 지역 정치를 제대로 개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춘숙 의원이 사실 그런 의지도 있는 분이고, 이분이 되게 부지런하면서 아니, 새벽부터 밤까지 다니거든요. 완전히. 저 강단도 있고요. 네. 네. 저는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제 기존에 맞붙었던 그 지역의 그 경선 후보가 사실은 이렇게 경선에 승복하고 도와줘야 정상인데,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적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치권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네. 한번 저렇게 나간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복당 절대시키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토호 세력들이 민주당 안에 토호 세력들이 지금 이상일 후보한테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양상이. 예. 근데 이상일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야기하자면 사실 이상일 후보도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좀 알아요. 저는 방송 한두 번 정도만 같이 했었어요. 이상일 후보를 제가 왜 아냐 하면 제가 예전에 동아일보 정치부 이제 말진 기자로 고향이 이제 경북 경상이다 보니까 이제 한나라당을 당시에 출입했었어요. 예. 근데 옆 부스가 이제 중앙일보였어요. 그게 아마 중앙일보 기자였어요. 네, 중앙일보 기자. 그러니까 이상일 기자가 그때 이제 중앙일보 반장이었는데 내가 이제 그때부터 내가 말진이고 반장이니까 사실 서로 잘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눈치는 빤하잖아요. 내가 그때부터 딱 보니까 이게 기자의 그 펜대의 힘을 가지고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 펜들을 구부려서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정치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양반이 결국 나왔죠. 너무 정당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어. 아 그래요? 이상일 씨가? 그럼. 그럼요. 어느 그러니까 당? 바른미래당 안철수 아무튼 그렇죠. 여러 군데 왔다 갔다 네. 했어 이 양반들.
탈당도 했다가 거기다가 이게 또 한편으로는 지역도 왔다 갔다 한 게 예, 기흥에서 준비했다고. 시장에 처음은 저 표창원. 용인에 이제 그 지금 김민기 의원 지역구 아, 기흥구 김민기 쪽에 의원이구나. 그 용인을인데 용인을에서 처음 나온다고 그랬다가 이제 정작 선거는 표창원 의원 그때 나올 때 정지역 가서 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지고 나서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바른미래당도 가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엔 다시 용인병으로 건너왔어. 그러니까 지역구로 왔다 갔다 한 거야, 사실.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데를 계속 이제 쫓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요. 어때요? 우리 둘이 있는 지역들이 다 골 때리는 지역들이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다 용인 아닌가 우리 셋? 용인 정 두 분은 평. 예. 아,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나온 김에 좀 강조를 드리면 용인 지역이 이렇게 여러모로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꼭 좀 이겨야 되고요. 아 그리고 뭐 짧게 네. 용인갑 여기는 이제 용인에서 처인 지역이라고 하는 조금 뭐 상대적으로 이제 용인이 시작되긴 거기에 했지만 또 누가 사냐면 최강욱. 최강욱이 살아요. 최강욱이 사는데 최강욱 변호사는 예. 이번에 그 뭡니까 열린우리당 열린민주당. 비례대표고요. 열린민주당. 거기 네네 거기 이제 지금 후보는 민주당 후보는 오세영 후보예요. 예. 이 오세영 후보는 이제 지역에서 20년 동안 민주당 이제 전통을 지켜온 사람인데 이 상대가 미래통합당의 그 정찬민이라고 용인시장. 전임 용인시장 나온 용인시장이었죠. 그 양반이 난개발 많이 한 거 아니야? 난개발의 주범이에요. 제가 사실은 그 난개발 그걸 좀 막아보겠다고 해소하겠다고 사실은 뭐 시장 선거 준비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여기 글이 뭐라고 올리냐면 세 사람 때문에 용이 지금 문제네. 세 사람이 책임져야 돼. 자, 하여튼 그 사람을 정찬민 난개발의 주역 이 사람을 좀 몰아내는 위해서도 오세훈 후보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용인시장 아니 저 죄송합니다. 용인 그 4개 지역구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수도권의 주요한 표밭이기도 하고 그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이번에 그 이른바 극우 보수 후보들을 물리치고 이겼을 때 의미가 더 심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정춘숙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겼을 때 토 세력들을 이길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용인갑 같은 경우는 난개발의 주범을 이렇게 몰아낼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SK 하이닉스가 이제 들어오는 지역 아닙니까? 용인갑, 그렇죠. 용인갑이 네.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네. 지역이거든. 그거를 누가 했냐면 네. 민주당 정부가 한 거예요. 그렇죠. 또 이재명 도지사 네. 쪽하고 중앙정부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네. 해줬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 용인 발전에 지대한 공은 현 정부의 몫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 부분을 신산업을 민주당 쪽은 주도한 거고. 네. 저 정찬민 전 시장의 용인갑 후보는 난개발 쪽을 드라이브를 한 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대책점이 서요. 네. 제가 오늘 말씀 잘 하신 것 같고 전체적인 판세로 보면 경기도 중에서 유독 지금 흔들리는 데가 용인하고 분당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수원, 예를 들면 고양, 남양주, 부천, 안산, 안양, 평택 다 괜찮아요. 구리 다 괜찮아요. 의정부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분당이 흔들리는 이유는 종부세 영향이 약간 있어요. 판교하고 분당은 그렇지. 경자 쪽은 그래서 가불이 흔들립니다. 네, 약간. 네. 거기에 이제 수지도 약간 영향이 좀 있죠. 일부는 있죠. 성북동이나 뭐 이런 데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또 이 공천 후유증 때문에 공천도 후유증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죠. 무슨 후유증이라기보다는 경선을 정상적으로 치르고 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네. 저도 몰랐는데 도박 전과 때문에 날아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으면 그러니까 자숙해야지. 자숙해야 되고 적어도 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엎드리고는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 절대 뭐 정춘숙은 못 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상대당 후보를 돕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거기가 용인 용서하면 병이 안 되는 그렇고 네. 좀 기흥에 있는 을과 저기 정은 지금 얘기 들어보면 상대 후보들이 다 극우 극우 후보. 인사들이 네. 2명이 나왔다. 네. 굉장히 가기 쓰네요, 전부 네. 다. 그래서 용인을 같은 경우는 김민기 의원이 이번에 3선 도전하는데 여기는 이분은 워낙 지역구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뭐 저는 뭐 용인을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아, 거기는 여론조사 네.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분위기가. 그래서 예. 중요한 거는 용인정 그 이탄희 판사, 그다음에 정춘숙 후보 있는 용인병, 그리고 지금 저 오세영. SK 하이닉스 네, 예, 오세영. 단지 유치한 오세영 후보, 예, 이 세 분이 지금 박빙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세 분이 이기면 뭐 용인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극우 세력들을 국회에 극우 세력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 전체 판세에도 상당히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네. 용인청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을 국회로 보내느냐, 박근혜를 국회로 보내느냐. 그럼 저기 김범수 기분 안 나빠하겠지? 박근혜를 비유하면. 근데 문제는 아까 그거예요. 그분이 자기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사실은 부지런하니까 1년 동안 열심히 행사장을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창원 의원은 지역 정치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안 다녔고.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의 또 진심이 잘 헤아려지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또 어떻게 지역 우리 그 유권자분들의 판단이 냉엄하니까 또 그건 그대로 또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는데 지역 유권자분들 중에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표창원이 저렇게 중앙에서 스타인 사람이 내려왔는데 아이 지역을 너무 무시했다. 어? 근데 이탄이도 중앙의 스타이냐. 이 사람이 다 전략공천으로 내려왔는데 네. 또 이 사람도 그 표창원처럼 하다 가는 거 아니냐. 그 이런 우려와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얘기 그러니까 들어봤어요. 그걸 이제 상대 후보도 그걸 공격 포인트로 삼아서 네. 많이 공격을 하는 모양인데 제가 이탄희 판사를 만나보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아주 저 소탈하고, 그런 아주 분 소탈하고, 아니고요. 제가 네. 보니까 자기 권위의식도 없고 네. 굉장히 친화력도 좋고 네. 상식적이에요. 사람이 상식적. 지역 공약을 짜는데 잠깐 제가 가서 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짜는 자리에 가가지고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것 하나 정말 공부하지 않고 공약을 짠 게 없어요. 많이. 저도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스터디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판사 출신 정신인데 좀 만나봤는데 그 중에는 가장 판사 티 안 나는 겸손하시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 네. 그리고 뭐 이번뿐만 아니라 뭐 언제든지 계속 이 용인정에 뼈를 묻겠다 이런 각오가 뭐 굉장히 단단하신 분이고요. 야, 오늘 어떻게 모이다 보니까 용인 사람만 그러네. 용인 얘기를 한참. 아니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네. 아니 진짜 아니 문재인을 국회로 보내야 되는데 박근혜를 국회로 보내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니까 지금. 네. 거기 근데 주옥순 그 엄마 부대 예. 그 양반은 지원 유세 안 오나요? 김범수 당선시키려고. 글쎄 말이야. 그럼 아니, 딱 그게 모양새가 딱 보일 텐데. MOU를 체결했다면서 왜 안 와? 딱 아니, 와줘야 그러니까- 네. 주민들 눈으로 딱 보이는 건데. 예. 야 이게 좀 파렴치한 게 뭐냐면 미래한국 자기가 이제 그 발행인으로 있는 그 언론에서 주옥순 엄마 부대 그 대표하고 이 MOU 체결하는 게 사진도 찍혀 있고 네.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이제 문제 제기하니까 그걸 또 삭제를 다 해버렸어. 아 그래요? 네. 그 근데 주옥순 엄마 부대한테 알려줘야지. 아니, 그 근데- 삭제한 거를. 아니 삭제한다고 그게 삭제가 됩니까? 그래서 또 다 찾아냈어 사람들이. 다 찾아냈지. 네. 예? 그런데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극우 인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판을 받으니까 예. 변명한답시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이명박 박근혜도 비판했다. 근데 비판하긴 했는데 더 극우적인 시각에서 아 비판했어.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박근혜 때 뭐 역사 교과서 이렇게 뭐 네, 개편 네. 작업했잖아요. 국정화. 그때 국정교과서. 이 친구가 쓴 칼럼 내용을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양성도 좋지만 다양하게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할 게 아니고 확고한 그러니까 우파 인식을 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집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비판은 했지. 근데 박근혜 정부는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했는데 초지일관인데? 예. 그 양반? 이거 완전히 박근혜도 지금 네. 그 뭐야 좌경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박근혜를 비판했다는 게 그런 일관성 거 있어 사람이. 일관성 있어. 아니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아이, 말이 안 되는 게 예. 박근혜를 비판했으니 나는 극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비판한 논지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극우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비판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MOU를 맺은 주옥순이 했던 말입니다. 김범수하고 MOU를 맺은 엄마 부대 주옥순이 한 말. 내 딸이 일본에 위안부로 끌려가도 일본을 용서하겠다. 아베 수상님, 저희 지도자가 무력하고 무지해서 한일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 뭐 저희 지도자가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 말하는 거 아닙니까? 촛불 시민들을 쏴 죽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요. 세월호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자로 해달라는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저 유가족 분들이,
근데 의사자 지정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주옥순이. 그 세월호 관련해서 김범수 후보가 또 했던 말은 뭐냐면 그거 뭐 2천억 들여서 인양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네, 그 돈을 거기에 쓰는 건 너무 아깝지 않냐. 그런 걸 이렇게 SNS에 버젓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정도 하면 예. 유권자들 원래는 지금은 그 가장 관심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예. 고민정, 오세훈 이 지역, 나경원 뭐 이런 예. 지역에 관심이 제일 많잖아요. 사실 핫한 지역 아닙니까? 아니 춘천에서 말이죠. 2012년에 예. 김진태 잘생겼다고 보냈어요. 무슨 꼴 났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잘생긴 김진태 보내서 무슨 꼴이 났어요. 1년 동안 부지런히 지역 행사 인사 나눴다고 보냈다가 가서 뭐 광주는 그게 뭐 빨갱이들의 준동이다. 이런 얘기하고 다녀봐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이 청정 교육 도시에서. 자,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게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핫한 지역도 있고 또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좀 그 관심의 일부를 좀 떼서 이런 지역, 뭐 용인 같은 지역, 뭐 꼭 용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고요. 좀 뭐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뭐 직접 용인에 살지 않더라도 아니 100만 도시면요. 네. 아는 사람 건너 노력하면 한두 명은 그럼요. 다 있어요. 네. 용인은 사실.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있어요. 100만 아는 도시인데. 뭐 친지분들, 지인분들 다 찾으셔서 직장 동료 중에도 있어요. 찾아보면. 이 박빙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한 분씩 조금 뭐 전화 몇 통씩만 다 돌려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부터라도 제가 벌써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 네. 네. 비례 정당 관련해서 너무 그 티격태격하고 SNS상에서 논쟁하지 마시고 이런 지금 이탄희 후보 같이 정춘수 후보가 간절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구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그 힘 보태주시고 그 노력을 한 일주일 동안 진짜 전력을 다해서 진력을 다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엄마 부대 주옥순하고 MOU를 맺은 김범수가 지금 경기도 용인정의 비례대표가 아니라 그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용인의 동백, 구성 그리고 보정, 마북 아울러 상현 2동, 상현 2동, 상현 1동, 3동 말고 상현 2동 여기 사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혹은 본인이 거기 살면은 정말 큰일 날 후보가 있구나. 큰일 날 후보가 있구나. 이제 수지의 아까 정춘수. 예, 정춘수. 수지도 정춘수는 훌륭하지. 네. 그다음에 처인 쪽에 그 오세영 뭐 이런 후보들도 그러니까 용인 쪽에 사는 후보 사는 아는 분들이 있다면 지인이 있다면 민주당 후보들이 다 괜찮으니까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요번에 적극적으로 좀 뭐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민주당 후보가 그 지난 20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용인병 같은 경우에 지금 땡깡 피우고 있는 그 양반이 이우현 후보가 나왔잖아요. 이우현이. 그런 양반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찍긴 찍어야 되는데 참 손이 잘 안 가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정말 민주당 지지자라면 충분히 흔쾌히 찍을 수 있는 좋은 후보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이분들 좀 밀어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 이렇게 극우 세력들 또 지역 토호들과 이렇게 얽혀 있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 몰아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기 이탄희 TV도 많이 좀 들어가죠. 네, 그렇죠. 저기 1000명 넘어야 될 텐데 네. 유튜브 구독자 넘었는지 모르겠고 오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이탄희 후보 힘내라고 돈을 쏠려고 했더니 뭐 마감이 된 모양인가 봐요.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네, 너무 안타까워서 아쉬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저 선대인 소장님도 그 저기 스스로 그 선대위원장이 되셔가지고 선대위원장 선대인 말 되네. 선대인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그거 괜찮다. 선대인 원장. 왜냐면 내가 김범수를 안다. 마이크 잡고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야. 그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저 아니 그래서 뭐 많이 뜯을 생각이고요. 뭐 어제 안 그래도 페이스북에 쓴 거는 한 좋아요가 뭐 한 1,500개 이미 마이크를 한번 진짜 잡으셔야 돼. 예, 거기 예, 가서. 좀 계속 하여튼 앞으로 뜯을 생각입니다. 제가 좋습니다. 뭐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은 아니 그거 발벗고 시장 있죠. 나오려면 수지도 뛰고 네. 저기도 처인도 뛰고 열심히 뛰셔야지. 아니 근데 나 진짜 뭐 그거와 진짜 상관없이 정말 정의가 승리하고 이 올바른 사람들이 승리하는 걸 보고 싶어요.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저 선대인 소장님이 좀 역할을 해주시고 저도 주말 같은 때 마지막 주말 아닙니까? 네, 우리 이 지역에서 저기 아니 저 두 분이 만나시고 네. 뭐 시간 되면 제가 압석을 해서 어. 저기 누구야? 네. 아 저기는 안 되는구나. 네. 최강욱은 특정 네. 정당의 지금 후보니까 아무튼 해서 한번 돌죠 뭐 쭉. 네, 네, 좋습니다. 한 바퀴 네. 돌죠 뭐. 그래서 여기. 우리 저 올해 총선에서 우리가 용인정에서 대한민국을 살릴 대한민국을 정말 아름답게 또 이 기풍을 세울 그런 좋은 사람들을 국회로 좋은 사람을 국회로 보내도록 하고 이 주옥순하고 MOU를 맺은 이런 인간은 보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아니, 근데 가져봤습니다. 이름도 외우기 쉬워. 네. 김범수 가수 김범수가 있어서. 안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국회에서 안 보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대인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박시영의 눈 화요일 순서 마무리하고 금요일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판세 다 불러드리진 못했는데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걸 다 올리면 그날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제가 아는 정보를 총동원해서 판세를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